안녕하십니까. 시네마 까몽소리 최공재입니다. 시작부터 굉장히 기분이 지금 안 좋은 상태로 예고해 드린 대로 열 제대로 받고 있고 속에서 피눈물이 나고 있습니다. 저도 울고 옆에 봉다리도 울고 오늘 마침 날이 하늘도 울고 있네요. 그래서 과연 어디까지 막 나가야 도대체 이놈의 한국 영화판이 제대로 된 영화판이 될지 지금 답답합니다. 국내 DB에는 없고 해외 DB에만 있어서 헐리우드 영화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저도 참 지금의 작금의 현실을 보면서 답답하고요. 아, 그래서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어, 영화진흥의 만행과 영화진흥위원회의 어떤 문제점들을 짚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천안함 프로젝트 영화 상영이 중단되고 나서 막을 내리고 나서 지금 영화인들이 펼치고 있는 그런 아주 그 못된 짓거리들에 대한 얘기를 풀고요. 그 다음에 또 플러스가 됐습니다. 오늘 또 도대체 이놈의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문화판이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하는 건지 이상하게 돌아가는 이 문화판에 대해서 오늘 전반적으로 그냥 열 받은 김에 지금 다 풀어보려고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평소 예정 시간보다 한 50분 정도가 저희들의 주어진 시간인데요. 오늘은 끝나는 시간 없이 그냥 마구마구 씹어대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시청자분들 여기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는 분들 벌써 한 6분 정도 계시는데 이분들이 이제 질문 던지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오늘은 그냥 아주 그냥 비도 오겠다 살풀이 개념으로 그냥 다 풀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갈 거고요. 다행히 이번 이대 봉다리가 나름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친구라 어떤 자료 같은 걸 대비를 하면서 많은 얘기를 할 겁니다.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7월 4일 날 영진위에서 독립영화 유통지원센터라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또 만들기 위해서 국가의 어떤 지원을 또 타내기 위해서 별짓을 또 했죠. 세미나를 하면서 또 독립영화판에 양아치들하고 또 꾸민 짓거리를 했는데 제가 영화진흥위원회죠. 코픽이라고 했는 데가 이제 영화진흥위원회고 영화진흥위에 줄여서 영진이라고 하는데 제가 한다협 영화협회를 만들고 준비하고 그건 이제 실패라고 끝나면서 다시는 그쪽 놈들하고 상종을 안 하겠다. 그러니 이제 니들이 뭘 해먹든 난 신경 안 쓸 테니까 니들 마음대로 해라. 그 대신 나만 건들지 마라 라고 하면서 이제 그쪽하고 단절을 해서 지금 나와가지고 대한민국 독고다이로 살고 있는데 7월 4일날 얘네들이 세미나를 하면서 별 추접실한 짓걸 다 했습니다. 어떤 짓걸 했냐면 제가 만든 한다협이라는 이름을 써먹고 저하고는 얘기가 안 될 것 같으니까는 이석기 상임고문, 그러니까 상업영화판에서 40년 동안 촬영 감독으로서만 있었던 분인데 이분이 도대체 독립영화에 대해서 뭘 한다고 한다의 이름을 써먹기 위해서 상임고문을 모시다가 지금 팔순이 되신 상임고문을 모셨다가 형식을 만들어낸 거죠. 또 더군다나 이 양반은 지금 영화판을 떠나신 분입니다. 이제 다시 자기가 도저히 영화판에서 뭔가 할 수 없다고 해서 떠나신 분인데 기어이 앉혀놓고 하는 짓거리가 그거였죠. 나를 건든 겁니다. 내 협회를 건든 거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청자 여러분한테 지금 미리 말씀드린 건 제가 왜 영화판에서 영진이하고 같이 일을 안 하겠다 떠난 이유는 뭐냐면 제가 한다협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나서 보니까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니까 그냥 다 저쪽 애들이에요. 그냥 다 지들끼리 꿍짝꿍짝 하는 애들인데 내가 만든 단체가 딱 들어가니까 얘네들은 이걸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면 영진이부터 문광부부터 이런 영화계 좌파 영화계 했던 이런 애들부터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면 자기들이 민주주의의 어떤 형식을 가지고 반대 의견도 들었다라고 해서 우리를 들러리로 세우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9대1, 8대1, 7대1 반대표 있다 이거지. 그전엔 자기들 다 반대했었으니까 그거를 당하기 싫더라고요. 나는 정말 한국 영화판을 좀 바꿔보겠다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오히려 그놈들의 자기들의 민주주의의 어떤 확립을 더 공고히 해주는 자기들의 논리를 더 합당화시켜주는 도구로서만이 제가 사용되니까 열받아서 그걸 끊겠다고 떠난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짓거리를 한 겁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항의를 했더니 그 담당 직원한테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가 온 거죠. 전화가 와가지고 내가 승길날 전화를 끊었더니 나중에 이제 메시지든 문자든 해가지고 오는 게 뭐냐면 자기는 내 허락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주 단순하게 나한테 전화 온 적도 없고 카톡으로 안부 문자만 왔었는데, 그렇다면 카톡으로 그런 일을 하는 건 공무원이, 예? 그 세미나에 그 발제자로서, 그 발제 참여자로서 협회 이사장을 모실 때 어떤 미친 공무원 새끼가 카톡으로 그 일을 논의를 해옵니까? 자기는 카톡으로 자기가 카톡으로 해서 그걸 했다고 해요. 그때 내가 카톡이 왔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안부 문제였었고요. 그때 협회가 어떠냐는 말을 할 때 저는 이런 말을 했죠. 내부 문제로 인해서 제가 잠시 지금 이사장 직무를 중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 한다입에 대해서는 이석기 상임 고문한테 물어봐라라고 다 대답은 했었습니다. 그리고 영진이하고 더 이상 연관되기 싫으니까 연락하지 말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카톡을 끊고 나서 그 옆에 있던 같은 동료 후배하고 그 카톡을 보면서 욕을 했죠. 아무리 내가 지금 지금 거의 뭐냐 망해버린 협회 이사장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공무원이라는 새끼가 안부라고 전해온답시고 카톡으로 전해오냐 이거죠. 가지고 개새끼 소새끼 좀 찾았는데, 그런 인간이 일을 그따위로 벌려놓고 자기는 연락을 했다 이거죠. 업무에 대해서 자근자근 씹어댔고, 자 그리고 나서 결론은 뭐냐면 협회 그 사업에 관련돼서 저희 협회 이름을 빼겠다 라고 해서 그 정도 선까지만 이야기했는데 저는 못 참겠다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바로 어제였죠. 어제만 하더라도 문광부에서 차관님께서 공문서 위조로 사임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임을 했는데 공문서 위조는 아니죠. 하지만 제 입장에서 뭐냐면 저의 협회 이름을 무단으로 도용한 거죠. 어쨌든 제가 이사장으로 있고 직무 정지가 된 상태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석기 상임고문이 직무대행이라고 왔으면 저는 할 말이 없는데, 상임고문이라고 했고 이석기 감독님도 자기는 상임고문일 뿐이다라고 선을 분명히 긋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뭐냐, 이 새끼들이 공무원이라는 놈들이 시민단체 협회 이름을 갖다가 자기들이 무단 도용을 해서 그걸 갖다가 형식화를 했다는 건데, 과연 그런 놈들이 지금 제정신으로 있어야 되냐는 거고요. 웃긴 게 뭐냐면 영준에 있는 그 새끼들 다 그 모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는지는, 뭐가 일어나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는 영주인을 들어가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판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나마 제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 이런저런 쑤시고 다니니까 지들도 눈치 보면서 어떻게 하면서 뭔가 좀 확인을 했었지만, 지금은 내가 영준이하고 선을 그은 마당에는 이제는 완전히 지들 멋대로 하는 거죠. 과연 그런 놈들이 한국영화 발전을 하면서 뭐를 하겠느냐라는 거고, 더 큰 문제는 영진위원장이 김우석 위원장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비전도 없는 인간이 그 자리를 찾아서 앉아가지고 그냥 영화계 문화 권력들이 그냥 하라는 대로만 까라는 대로만 까는 충실한 허수아비 역할을 노릇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과연 그 새끼들이 말하는 문화 발전이며 문화의 다양성이며 영화의 발전은 도대체 어느 세월에 누가 이룰 것인지 모르겠고요. 이딴 식으로 남의 협회까지 하려는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 시청자 여러분한테 오늘 자세히 까발려 보겠습니다. 풍단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이 새끼들이 그냥 자꾸 이렇게 협회를 갖다가, 시민단체 협회를 갖다가 이름을 무단으로 도용하면서까지 그 짓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뭐 그냥 밥그릇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 준비가 잘 안 됐네. 네. 그렇죠. 네. 밥그릇, 그렇죠. 간단하게 말하면 밥그릇을 챙기겠다라는 거고, 계속적으로 말하면 밥그릇을 계속 해먹겠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려면 똑바로 하라는 거고, 정식적으로 공청회 같은 거 세미나 할 때 말 그대로, 그런데 6대4나 7대3 만드는 거 이해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어떤 형식상 만들어야 되는 거, 누군 바보가 아니고 나도 거기서 해봤기 때문에 어차피 지들 판이고. 근데 기분 나쁜 것은 왜 내가 만든 협회를 니들 멋대로 도용하냐 이거죠. 양아치. 이게 내가 평소에 양아치라고 하는 게 니들이 그래서 양아치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지만 한다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이사장이라는 직위로서 분명히 얘기지만, 나는 영진위 해체를 주장하는 사람이고요.
지금 말했던 것에 지금 그 독립영화 유통 배급센터인지 나발인지 그 미친 짓거리 하는 것에 아예 무조건 반대 정도가 아니라 원천적으로 그 얘기 자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제작비 지원도 하고 배급비 지원도 하고 극장 개봉 지원도 하고 그 다음에 독립영화 유통 배급 지원 센터라고 해서 배급사들까지 다 먹여 살리고 국가 돈으로 그게 독립영화입니까? 더 웃긴 건 뭐냐면 독립영화를 한다는 이 새끼들이 자기들이 독립영화가 뭔지를 말을 설명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설명을 못하냐면 자기들이 개판 쳐놨거든요. 지금 말 그대로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이다라고 얘기했던 기본 개념에서 자본의 도움을 받고 국가 자금이라도 붙은 돈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자기들이 어떤 먹거리를 챙기기 위해서 계속 국가 권력, 정치 권력과 계속 붙어서 이 나라 정치판을 만들고 문화판을, 영화판을. 특히 독립영화 그 아집에 쌓여 있는 거고요. 지금의 한독협은 자신들이 김대중 노무현 때 만들어진 관변단체라는 걸 전혀 어영단체라는 걸 인정을 안 해요. 마치 자기들은 막 자유롭고 막 뭔가 자기들은 뜻에 맞춰서 뭔가 웃기지 마세요. 내가 봤던 우리나라 영화계를 가장 말아먹은 가장 제 1위는 영화인 회의하고 그 다음에 2위가 한독협입니다. 100% 어영단체고 이놈들이 지금의 한국 영화판을 정치판으로 만들어놓은 개 양아치들의 아주 본산지들이죠. 물론 다는 안 그렇죠. 소수죠. 그 위에 대가리들. 지금 이제 아로 사건 많이 터지잖아요. 그죠? 네. 이석기 아로 문제 터지는데 아로를 대표해도 똑같습니다. 아로의 조직원들은 이렇게 기사로는 확인할 수가 없죠. 왜? 아로의 조직원들은 자기들끼리도 몰라요. 그렇게 점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한독협도 마찬가지예요. 아로의 멤버일 수도 있어요. 그놈들이. 근데 밑에 사람들은 압니까? 몰라요. 걔네들이 주입된 어떤 주체사상에 입각한 어떤 반미주의에 입각한 피드계에 입각한 이런 의식 상태를 공부하고 마르크시즘을 거기에 맞춰서 공부한 애들이 밑에 애들을 가르치면 애들은 그게 진실인 줄 알아요. 음모론 쫙 깔아놓고 쫙 풀어버리니까. 이제는 영화판에서 진작에 떠났어야 될 정지영 같은 사람들이 계속 영화판 만들어내고 남영동 1985 만들고 천안함 프로젝트 만들면서 음모론 쫙 퍼뜨리고. 음모론 재밌죠. 저희 같은 창작자들은 음모론에 기초합니다. 액션 영화를 만들든 뭐를 하든. 근데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순간 욕을 처먹는 거죠. 정지영 감독이 과연 순수하게 영화를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작년 대선 불과 12월 달 지금부터 불과 9개월 전만 딱 돌아가 보면 정지영 감독은 자기 남영동 198을 시사회장에서 내 영화가 대선에 많은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다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천안함 프로젝트를 딱 해가지고 딱 하면서 극장에서 막 내리니까는 뭐 그거 갖고 뭐 하냐? 웃기지도 않은 소리죠. 어쨌든 네.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예. 예, 일단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달 아까 물어보셨는데 왜 한달 여기 끼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제가 여기 면면을 보면은 그 문화관광부의 그 영상 콘텐츠 산업과에 등록되어 있는 사단법인 중에서 예, 일단은 독립영화로 분류되는 형태의 그 사단법인들이 실제로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근데 이게 한다협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모양새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이석기 고문이라는 분을 이렇게 해서 여기다 넣어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일단 어떤 독립영화의 단체들의 어떤 장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추진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한다협은 사실은 이 진영에는 그 감독님 맡으셨을 때는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였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 어떤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일단은 이게 지금 독립영화 유통지원센터인데 독립영화라는 정의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내 말.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엄밀히 다양성 영화라는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지금 상업영화 박스오피스와 별도로 다양성 영화의 박스오피스가 따로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예술영화, 저예산영화를 다양성을 묻고 있는데 왜 이 사람들 갑자기 독립영화라는 말을 또 쓰는 건지 여기에. 그러니까 웃긴 게 예. 뭐냐면 지금 영진이가 할 일은 독립영화의 개념을 설립하는 거예요. 다양성 영화의 개념을 설립하고. 지금 뭐냐면 지금 영진이는 뭐냐면 독립영화의 개념과 다양성 영화의 개념조차도 모르는 놈들이 집합이에요. 그냥 돈 만들어서 다양성 영화 펀드 조성하고 독립영화 제작 지원하고 막 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주는 놈들, 그 시스템을 만드는 놈들이 누구냐? 계속 그놈이 그놈이라는 거예요. 단체 이름만 바뀌지. 단체 이름만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천연함 문제 같은 거 딱 봐도 그냥 동방성장협의회라고 또 그놈들끼리 만든 게 있어요. 그러면 극장에서 약속을 했으면 극장 가서 문제 제시를 하고 영준이 가서 따져야지. 왜 지랄하게 니까 자꾸 정치적으로 재단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영준이한테 내가 열이 받는 이유는 뭐냐면 그딴 식으로 할 거면 니들이 정말로 한국 영화를 사랑하고 한국 영화의 발전을 위한 거, 진흥을 위한다라면 독립영화의 개념부터 원론적으로 다시 돌려놔라는 거죠. 독립영화의 개념이 없냐? 있어요. 이미 네이버나 위키나 뭐 미국 뭐 헐리우드 가서 무슨 사전을 다 뒤져봐도 이미 독립영화의 사전적 의미는 끝났습니다. 그 범주를 벗어나면 독립영화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 한국에 독립영화 한다는 이 거지 양아치들은 돈을 타먹어야 되겠고 뭐 돈은 벌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독립영화라고 하면서 끝까지 하면서 결론은 뭐냐면 상업영화판에 가지도 못하는 거지들만 모여있는 거죠. 상업영화판에서 불러봐요. 얼마든지 좋다고 갈 놈들이에요. 지금 상업영화판에서 가서 실패해가지고 다시 돌아온 사람이 지금 한도캡에 지금 대표로 앉아 있습니다. 그런 대가리들을 가지고 무슨 독립영화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먹고 살고 어떻게든 돈 뜯어먹으려고 거지 양아치 짓만 하다 보니까 정치권에 빌붙어 버리는 거죠. 정치권에 빌붙어서 맨날 싸우기만 하고 밀어붙이고 뭐하고 이런 말 뭐하지만 또 그 아무것도 그 당시에 뭐 한나라당 지금부터 새누리당 뭐 이런 사람들은 뭐 문화 쪽에서 알고 있지도 못하니까 맨날 그냥 그래 니들 다 헤쳐먹어라 하면서 주고, 정치적으로 영화판이 거래가 되어 버리는 거죠. 거래가. 영화인들의 의지라든가 영화인들의 순수한 창작력이라든가 영화인들의 어떤 자존감, 자유의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치판에 의해서 이쪽은 모르고 이쪽은 정치라고 공격을 하다고 하니까 그런 정치적인 것에 의해서 영진이가 돌아가고 영화판이 이렇게 돌아가고 좋다고 그 돈 타먹는 새끼들이 우리나라에서 독립영화를 한다는 새끼들이에요. 과연 그런 놈들이 독립영화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건 뭐냐? 간단해요. 이념영화인들입니다. 걔네들은. 독립영화의 범주를 벗어났고 자꾸 정치적하고 빌붙어서 국가 권력 돈 빼먹으려고 해. 이념영화인들이에요. 걔네들은. 자꾸 독립영화라고 하면서 독립영화가 무슨 아트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예술영화 하는 사람들은 독립영화 하는 사람들 싫어해요. 거지 같다고. 거지 양아치들이라고. 근데 독립영화 한다는 놈들만 자기들은 예술한다고 깍치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국가 돈 다 타먹 어떻게든 타먹으려고 하고. 이번에 독립영화 유통 배급 지원센터 그거 아닙니까? 아니 배급사들이잖아요. 네. 배급과 유통의 개념은 시장의 개념이잖아. 이 미친놈들이 이 시장의 개념도 그냥 지들이 배급사를 차려놨으면 죽든가 살든가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영화인 창작자 스스로가 영진이하고 어떻게 해서 영진이가 도움을 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배급사들 먹여 살리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인디스페이스라고 해서 예전에 한독협회 그 독립영화 인디스페이스에서 국가 운영할 때 거기서 배급 지원 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들끼리 그걸 아예 또 하나 그걸 국가적으로 이제 대놓고 받아서 왕창 해먹겠다는 건데 그게 한국 독립영화 발전에 뭔 도움이 있냐는 거죠. 제 책에 보시면 알겠지만 영진이 자리나 문광구 자리도 분명히 보냈지만 당시에 인디스페이스 제가 인수받을 때 인디스페이스에서는 걔네들이 가지고 가지 못한 34개의 DVD가 있었고요. 확보한 그 DVD 명단이 저한테 있는데 그 확보한 DVD 명단에는 마포만의 붉은 해, 뭐 노동자의 뭐 전투니 뭐 해가지고 무슨 뭐 노동자 혁명이니 뭐니 해가지고요. 전형적인 노동운동의 어떤 80년대 노동운동의 마인드가 그대로 녹아든 DVD들이 34개가 저한테 확보되어 있습니다. 명단이. 독립영화 전용관이라는 이름 하에 걔네들의 의식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과연 그런 곳을 국가에서 지원을 왜 해야 되며 그런 새끼들이 무슨 낯짝으로 국가 지원을 요구를 하는 것인지 난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죠. 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상업영화 쪽에서는 어때요? 네. 상업영화 쪽에서요? 네. 아, 그것 좀 하나 물어봅시다. 네. 독립영화도 개파이지만 다양성 영화에서도 다양성 영화에서 펀드를 만들었는데 이 펀드에 보면 독립영화, 단편영화부터 예술영화까지 지원이 되게 돼 있는데 네. 그 펀드에서 절대 그런 정도로 돈을 투자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상업 영화 쪽으로는 돌고 있나요, 그 돈이? 네, 돌고 있습니다. 뭐 많이 보는 작품들, 화차, 뭐 음. 그냥 뭐 제가 뭐 이제 팩트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음. 또 이름 뭐지? 그 건축학개론. 네, 음. 거기에 들어간 자금은 확인된 거로는 확실히 확인된 걸로는 다양성 영화 펀드에서 받은 국가 자금을 가지고 거기다 투자를 해서 벌었고 그 창조사의 대표님이 아예 대놓고 음. 예, 여모 씨인데 음. 대놓고 아예 뭐 돈 벌었다 아예 그 얘기를 술자리에 사고 다니는 걸로 네. 영화인들한테 예. 예, 국가에서 그 돈 받은 걸로 거기다 투자했는데 내가 돈 벌었다. 예. 예, 건축학개론에 넣어가지고 예. 이게 뭐 무슨 이 사람들이 무슨 뭐 저기 국가에서 그 자기 돈 벌라고 준 자금도 아닌데 이렇게 명백히 누가 봐도 상업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금을 써서 이제 자기 배불리는 데 쓰는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 다양성 영화 펀드도 그래요. 다양성 영화 안에는 단편 영화, 독립 영화, 예술 영화, 10억 미만의 저예산 영화까지 상업 영화까지 다 포함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그 개념은 나는 나쁘지는 않아요. 문제는 펀드를 만드는 그놈들이 그 돈을 과연 그렇게 골고루 사용하고 다양성 영화 발전, 한국 영화의 발전을 위해 쓰는 놈들이냐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첫 번째 그거 할 때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세 군데니까 한 150억 정도가 돼요. 다양성 영화 펀드가 조성된 게. 세 군데 모두 다 10억에 맞춘 영화 제작 기획서만 있지. 내가 물어봤죠. 독립영화 어떤 형조 자격으로 들어가서 물어봤으니까 단편 영화나 독립영화, 예술 영화에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은 뭐가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도 없다. 세 군데 다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드롭을 던졌죠. 그러니까 독립영화를 지원해야 될 책임이 있으면 이쪽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니라고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밖에 나가는데 밖에서는 저보고 한국의 독립영화를 말아먹는다고 이제 욕을 하고 있었죠. 이제 제발 그 나는 한국의 독립영화인들한테 이 얘기는 하고 싶어요. 분명히 시스템 법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은 이미 국가에서 넘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애새끼들 다 헤쳐먹는 거죠.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돼요. 직접 소리를 내시고 독립영화 협회니 나발이니 필요 없고 그런 놈들이 헤쳐먹는 돈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가져가시려면 여러분들 개개인의 목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독립영화인의 모습이고요. 더러워서 안 받겠다라고 하고 자기 돈 갖고 만드셔야 됩니다. 1년에 1800편의 영화가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 끼껏 장편, 다편 다 포함해서요. 독립영화계에서만. 그 중에 영주인을 통해서 지원되는 영화들은 100편도 안 됩니다. 이미 제작 지원 자체는 의미가 없어졌어요. 제작 지원 안 해도 영화는 1700편이 만들어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돈을 어디에 돌려야 되냐? 당연히 배급 쪽으로 돌려야 되는 게 맞아요. 배급 지원센터 생겨야 되는 건 맞습니다. 왜? 홍보할 돈도 없고 어떻게 배급할 돈이 없는 독립영화 쪽에서는 해야죠. 단 문제는 지금 그걸 하겠다는 새끼들이 이 모양 이 꼴로 하고 있고 그것을 영진이가 주도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공평하게 보이게 하는 짓거리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이런 단체를 놔둬야 되는 건지 나는 도대체 의문이고요. 제발 이런 쓰레기 같은 단체가 없어져야 독립영화인들이 제정신 차리고 자기가 살 길, 그 다음에 자기가 살 길은 결국은 자기만의 스타일을 만들어내고 정말 처절하게 독립영화에 대한 독립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자기만의 색깔을 만들어내는 게 독립영화라고 나는 생각하는 놈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원론적인 독립영화를 돌아가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영진이 같은 쓰레기 같은 위원회는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영화인 스스로 일어나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영화인들 개개인 스스로가 요구를 해야 됩니다. 네. 예. 일단 그 독립영화에 대해서 일단 영진이에서는 확실하게 개념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제 확실히 물어보면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히 정해져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독립영화라고 한다고 하면 그냥 단순히 이제 비교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뭐 인디 밴드, 인디 음악 홍대에서 이제 활동하는 음악 쪽에서 볼 때는 그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음반 만들어서 공연 넣어서 공연하면서 CD 팔면서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아마 외국에서 얘기하는 그 독립영화의 개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유독 국가에서 독립영화 만들어주고 독립영화 지원해주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만들어서 또 지금 역시도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상영관 없다고 만들어달라고 하고 사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음악 쪽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없어도 충분히 자기들이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영향을 넓혀가고 있는데 유독 왜 영화인들만 지금 국가에서 계속 돈을 달라고 하는 건지 그에 대해서도 의문이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아트 영화라고 한다고 하면 해외 같은 경우는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도 독립 영화를 지원해 준다라는 국가를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독립인데 말 그대로 네, 독립을 해야 되는데 왜 자꾸 국가에서 돈관을 만들면 자기들대로 관변 영화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독립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뭐로부터의 독립인지를 지들이 모르는 거야. 도대체 뭘 독립하다는 건지. 단지 얘네들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배웠던 마르크시즘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주입시키고 선배들에 의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일방적인 편향된 생각을 돌리면서 그런 교육을 받은 애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미디어 센터나 이런데 지금 인디스페이스처럼 그런 영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왜 그런 영화를 안 만들면 제작진이라든가 배급을 안 해주니까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살아야 되니까 그런 영화를 만들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빠져들게 되고 과연 그런 놈들이 독립영화의 말을 자격이 있는지도 문제고요. 이게 본인들도 개념이 잘 안 서는 게 제가 한번 예전에 본인도 얘기 있었던 못 한다니까. 에피소드를 한번 말씀드리면은 그 CJ 그룹 CJ 엔터테인먼트의 그 김정하 대표라는 그 전임 대표가 있을 때 그 사람을 어느 독립영화 감독이 이렇게 시나리오를 들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 도중에 이제 어떻게 시나리오는 괜찮긴 한데 CJ 같은 대기업이 독립영화에 투자를 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외부에 눈도 있고란 얘기를 했을 때 그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옆에 들었는데 CJ가 투자를 하면 이건 독립영화가 아니라 저예산 영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맞는 그러니까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과연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독립영화의 개념이 음.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말이 독립영화지 독립영화라고 해서 처음에 가지고 간 다음에 왔을 때 보면서 뭐 대기업에서 투자하면은 그냥 다양성 영화 되는 거고 그 뭐 국가에서 그러니까 독립영화라고 만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는 돈을 어디서 자기들이 따로 수급할 생각은 안 하고 뭐 게다가 그렇게 이렇게 바뀌는 게 부조화 보니까 자기들 역시도 이게 무슨 독립영화 내가 독립영화 감독이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밖에서 그렇게 내세우고 다닐 뿐이지 실제로 그게 뭐가 독립영화인지도 모르고 다닌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은 아니 그러니까 한국의 독립영화가 뭔지는 지들도 알 거예요. 그러니까 차마 쪽팔려서 말을 못 하는 거지. 제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한국의 독립영화는 철저하게 정치권에 빌붙어서 어떤 하나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 자기에게 어떤 다른 창작력 따위는 다 필요 없고 다른 생각의 마인드는 다 죽이고 가야만 하는 영화. 그게 한국의 독립영화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뭘 독립하는 거지? 모든 대중으로부터의 독립이죠. 지들만 옳다고, 지들끼리만 모여서. 지금 천안함 프로젝트도 일반 대중들한테는 하루에 몇 명이라고 했죠 그때? 지금 쫄딱 망한 이유가? 뭐 지금 평균적으로 하는 8명 정도 들어오고 메가박스는 조금 더 들어왔던 것 같아요. 10명 조금 넘게 하루에 예, 한개 감동.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극장에서 운영이 안 되지만 인디스페이스는 사람이 넘쳐난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인디스페이스는 일반 대중들은 안 갑니다. 지들끼리만 가는 데죠. 그것도 거기도. 그러니까 지들끼리 뭉치겠다는 거예요. 극장도 우리도 영화도 우리끼리 알아서 만들고 우리끼리 보고 영화도 극장도 우리끼리 알아서 우리 쪽 사람만 보고 배급도 우리끼리 가지고 이렇게 세력 만들어서 우리끼리 볼 테니까 돈은 국가에서 줘. 우린 돈 없으니까. 네, 그런 그게 개념도 한국의 독립영화 현실이죠. 네, 뭐 운영을 자기들 한번 해보니까 이 돈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국가에서 돈 받아가지고 예, 개봉관 늘리고 이게 아까 말씀하신 거랑 천안 프로젝트가 또 연관성이 또 어떻게 보면 있어요. 왜 할 필요 그러냐면은 있죠. 네, 이것도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자기들 나름대로는 다양성 영화 박스오피스에 지금 올라와 있고 그건 좀 이따 네. 얘기합시다. 일단 지금 독립영화다가 막 그러면 영진이 일단 다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으니까. 네.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독립영화의 개념조차도 성립이 안 되는 곳에서 영진이 미친놈들이 뭐 그런 거 하여튼 국가에다 독립영화판에다 왜 그러냐면 대가리가 멍청이니까 그래요. 그 위원장이라는 놈이 아니 선배지만 정말 선배님 소리도 안 나오고 그렇게 살고 싶은지 한번 묻고 싶어요. 나 같은 후배한테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놈 저놈 소리 들으면서 그 자리에 앉고 싶은지 아무런 비전도 없고 아무런 힘이 없으면 그냥 내려오세요. 아니면 이제 임기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한번 뭐라도 하나 딱 터트리고 나오시든가. 나중에 나오셔서 후배들 어떻게 쪽팔려서 어떻게 만나려고 하십니까? 완전 바보 모아가지고 무능력자에 다 그딴 식으로 보일 건데 제발 부탁인데요.
김인석 위원장님 예전에 저랑 어떤 모임에서 한번 뵌 적이 있죠. 위원장님이 아니라 제가 사람들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죠. 위원장이라면,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위원장이라면 위원장의 모습을 보이십시오. 그거 못할 거면 빨리 내려오시고요. 자리가 그렇게 탐나봤자 그 자리 내려오시면 이제 얼마 안 남은 거 내려오고 나면 후배들한테 나 같은 후배들한테 욕 먹고 사느니 막판 한번 휘날림 싹 치고 나오시면 훨씬 좋고요. 나는 그게 영준이 폭발시켜 나온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부산 가봤자, 영준이 부산 내려가봤자, 응? 서울에 있는 영화인데 부산 내려갈도 않을 거고, 딱 보면 이미 저기 문성근이나 뭐 이쪽에 또 영화판에 또 정치 양아치들 또 부산에다 이미 작당하고 있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요. 거기 내려간다고 해서 뭐 위원장님 지금 이렇게 해서 뭐 걔네들 눈치 본다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제발 추한 모습 보이지 마십시오. 후배로서의 따끔한 충고입니다. 그리고 영진이 직원놈들, 응? 내가 알기로는 공무원들 중에서 서열 2, 3위로 돈 많이 벌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이 돈 많이 받으면 그만큼 일 좀 시키십시오. 개놈의 새끼들이 지들 편하려고 카톡으로나 문자 전화질 오고 연락도 안 하는데 연락했다고 큰 소리 빵빵 치고 그런 쓰레기 같은 놈들이 영진이를 가서 일을 하고 있으니, 위원장이 그 모양이니까 애들도 그 능력이 그거 뭐냐, 영화계 이렇게 문화 권력 그 새끼들 눈치 보면서 그 새끼들 밤마다 꿍짝꿍짝하고, 영화계 문화 권력 새끼들 와서 다음 정권은 무조건 우리 좌파가 잡아야 한다고 하면서 공무원들 앞에서 그러고 자빠져 있는 그런 풍경을 제발 좀 안 보게 좀 해주십시오. 지금 이제 넘어갑시다. 그럼 천안함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안함 프로젝트 문제도 동반 성장 협의회라고 해서 또 이춘현이 또 뭐냐 차승재이 뭐냐 또 만들어 그 작당했을 때 내가 분명히 이 새끼를 또 나중에 사고 친다고 했죠. 지금 이것도 그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이걸 좀 설명을 해야 되겠구나. 동반 성장 협의회라고 해서요. 한국 영화계 문화 권력들이 또 단체를 만들어서 지들끼리 하여튼간 단체 잘 만듭니다. 그 멤버들은 다 똑같은 놈들인데 대표만 바꾸가면서 그런들이 극장하고 CGV나 롯데 극장 쪽 해서 뭐 최소 일주일 보장하니 뭐니 협약서를 맺은 게 있습니다. 동방성장 협의회라고 해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무조건 일주일 이상 상영 보장 일주일 정도는. 근데 이번에 천안함 프로젝트는 이틀 만에 메가박스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맨 처음에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 법적으로 얘네들이 개봉을 다시 시킬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은 그거죠. 동반성장 협약서에 따른 일주일 이상 보장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영진이가 중재를 했기 때문에 영진이 쪽에 항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얘네들이 거기는 안 하느냐? 영진이 지들 맘이거든. 이제 안 합니다. 그리고 극장 쪽은 함부로 못 합니다. 왜? 걔네들이 갑이니까. 그래서 얘네들 선택한 방법이 자꾸 쇼를 하는 거죠. 뭘로 쇼를 하느냐?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건 정치적인 힘밖에 없는 놈들입니다. 이제 그것도 도태되고 이제 쓰러져가는 권력이죠. 끝까지 잡아보겠다고 그 지랄을 하고 있는 건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메가박스하고 그 영화계 문화 권력들하고 좀 뭔가 조인이 됐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어느 정도 모종의 협의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실제적으로는 CGV와 롯데시네마에서는 상영을 안 한 상태인데 메가박스 입장에서 그걸 했다라는 거는 좀 제가 봤을 때도 그게 걸 때 자체도 좀 납득이 안 갔었거든요. 사실 그 상업 영화를 그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실제로 그 또 천안함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또 개봉관도 많이 열어줬어요. 메가박스가 초기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는 경우 참 제가 봤을 때는 좀 이게 처음에는 어떤 그 배급을 하는 아우라 픽처스 쪽과 어떤 모종의 협약이 있는 게 아닌가. 지금도 사실은 지금 계속 얼버무리고 있는데 메가박스 쪽에서 입장을 확실히 밝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진짜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가지고 이게 지금 걸렸고 진짜 어떤 과정에서 내리게 된 건지에 대해서
본인들이 확실히 좀 밝혀야 될 것 같고 너무 지금 뭐 계속 지금 남 핑계를 계속 대고 있는데 그쪽에서 예, 제가 봤을 때도 네, 이게 그렇지 않고서는 이 정도의 개봉관을 초기에 열지도 않았었고 급작스럽게 내리지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메가박스가 또 지금 무체질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가만히 뒀으면 천안함 프로젝트는 그냥 개봉관 일주일 안에 내리게 되는 영화인데 또 불구하고 지금 갑자기 이게 또 이슈로 떠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실질적으로 수치상으로 오늘 확인해봐도 관객 수가 훨씬 늘어났어요. 지금 현재 이게 지금 네 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노이즈 마케팅이 된 것도 그렇죠. 있고 노이즈 한데 마케팅을 하지. 예, 안 볼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다고 궁금해서 그렇죠. 예 이게 내 페북에서도 이거 재미가 있나 없나 한번 볼까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나는 난 재밌어요. 왜 그러냐면 차라리 이러니까 나는 마음 편해지는 게 어차피 천안함 프로젝트가 음모론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이 음모론을 갖다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자기들의 어떤 표현의 자유 때문에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똑같은 논리로 지금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음모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건 이 봉다리도 마찬가지고 저도 앞으로 지금 이 시간부로 천안함 프로젝트에서 음모론 제기하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판도 내에서는 자 메가박스가 왜 수익도 안 날 거 뻔한 것을 그놈들하고 했나? 자 그렇다면 한독협이나 뭐 이쪽 독립영화 쪽이나 지금 영화판의 문화 권력들은 지금 어떤 그 모 정당의 예? 여러분도 뻔히 아실 거예요. 모 정당의 정치인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인디스페이스라고 그 저쪽 애들이 만든 첫 번째 민간 독립영화 전용관 오픈식 때 민주당과 통진당 의원들이 40명 이상 참석을 했습니다. 독립영화 전용관 개막식 때 정치인들의 행사가 펼쳐진 거죠. 자, 과연 그놈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예전에 제가 당한 걸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 제가 극장 운영할 때 극장 운영을 넘기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 극장 운영비에서 홍보비, 영화 홍보비로 책정된 것에서 전주영화제를 갈 때 그 사용됐던 사용 내역서를 최문순 의원이 국정에서 감사해서 발표를 할 때는 뭐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을 했다라고 지금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내가 아무리 반론 제기하고 문광군이 뭐니 다 올려봐서 다 소용없었어요. 왜? 새누리당 의원들 그 당시에 깡통했거든요, 머릿속에. 자, 그렇다면 두 가지입니다. 최문순이 자기가 조작했을 확률은 거의 없겠죠. 내가 봤을 땐 그 인간도 모르니까. 그렇다면 밑에서 올려준 놈들이 그걸 조작을 했을 건데 아는 놈들이 올렸을 거고. 자, 그럼 그런 놈들은 누구일까요? 라고 했을 때 그 놈들은 지금 현재 천안함 프로젝트에서 지랄 떨고 있는 놈들입니다. 자, 그 정도로 민주당 아이씨 말 나왔으니까 어차피 음모론입니다. 당신들이 표현의 자유 얘기하는 것처럼 나도 표현의 자유를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정치권과 철저하게 빌붙었던 애들이 그 한 부류가 있고요. 얘네들은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부류. 자, CGV 그러니까 메가박스가 내가 알기로는 중앙일보사 계열로 알고 있어요. 그죠? 네, 제 컨텐츠입니다. 예. 그리고 JTBC 방송을 종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JTBC의 방향성이 예전과 지금과는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상의 극장까지 흘러갔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그림은 그려지는 거죠. 자, 이쪽 세력과 이쪽에서 뭔가 변화를 주는 세력이 만날 때 이 접점이 뭐겠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치적 접점일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번 메가박스에서 천안함 프로젝트를 상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될 거고요. 협약선이 뭐니 아주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메가박스가 극장에서 막을 내리려면 최소한 일주일보다는 자기들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걸로 해서 문제가 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걔네들이 막을 내리는 이유를 자 보수단체가 항의를 했다. 누가요? 밝히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앙일보가 내가 봤을 때는 JTBC 통해서 중앙일보가 어떤 그 이쪽 세력을 뭔가 좀 한번 해보자 라고 꼼수를 부리면서 들어오다가 지금 똥 밟은 것 같은데 누군지 되지도 못하죠. 인터넷 미디어 협회에서 분명히 어제부로 기사를 했죠. 그 기사를 보면 어느 단체에서도 지금 그쪽에서 항의 전화를 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분명히 못을 봐갖고 제가 알고 있는 몇 군데 단체로도 그걸 할 만한
그렇게 막 극단적으로 막 내가 봤을 땐 그 극단적인 행동이었으니까 할 필요도 없었던 그리고 뭐 그거 쫄딱 망할 건데 뭐들 하겠어요. 어차피 흥행이 안 될 거라는 걸 누구도 알고 있는 그 영화에 대해서 어떤 미친 단체가 그게 항의할까요? 안 합니다. 할 사람도 없고 그리고 일단 메가박스에서 말도 못하고 있고 그렇다면 답은 뭐냐? 아주 쉬워지는 거죠. 음모론입니다. 음모론. 자, JTBC가 깝죽대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더 먹을 것이 많으니까 한번 둘러보자. 그러면은 정치권과 빌부터 먹는 영화판 놈들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딱딱딱 하면은 야 니네들도 좀 우리 쪽 세력 가지고 뭐 지금 뭐 메가박스에 아니 CGV에 많이 뺏긴 관객들 또 이렇게 뭐 이쪽 애들 뭐 또 뭐 자기들 자칭 진보라고 하는 멍청한 놈들 딱 불러다 이쪽에 야 우리 앞으로는 이 메가박스 가자 이러면서 니네들 코드에도 좋을 것이다 그러면서 딱딱딱 하고 이틀 만에 막 내려 우리는 이걸 치고 나갈게 그러면서 올 추경 예산에 설 때 딱 자기들이 또 이제 또 민주당이 힘 받고 뭐하고 해서 따다닥 해가지고 니네들 메가박스에 돈 많이 줄게 이런 딜을 했겠죠. 음모론입니다. 음모론. 그런데 나는 확신을 가집니다. 왜? 맨날 그런 것만 봐왔기 때문에요. 영화판에 있으면서 협회를 만들면서 영진이하고 1년 동안 일을 하면서 맨날 본 게 그 짓거리입니다. 걔네들의 모습. 보수단체 누가 없어요. 그냥 메가박스 치가고 지금 영화계 문화 권력 지금 난리치고 있는 15개 단체 쪽에서 난리치고 있는 뭐 대표적으로 이춘현이 뭐 이런 놈들 이춘현이 차승재 또 누구야 또 그 독립협회 임창재 뭐 이래가지고 이런 놈들이 지들끼리 작당하고 하는 짓거리입니다. 그러면서 애들한테는 음모론 이것은 분명히 그럴 거예요. 예전에 그거 똑같습니다. 백년 전쟁하고 시비 걸면 잘못되다 시비 걸면 팩트가 아니라 이것은 재미 위주였다 뭐였다 극적 효과였다. 천안함 프로젝트 똑같죠. 이건 단지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능히 제시할 수 있는 거고 극적 흐름상 표현을 했을 뿐이더라고 얘기를 하겠죠. 지금 제 후배들이나 일반 젊은 애들은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문제고요. 자 그렇다면 당신들이 원하는 게 뭐냐 라고 하면 답은 간단합니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밥그릇이죠 뭐. 또 네? 밥그릇이죠. 그렇지 또 결론은 밥그린 겁니다. 네. 그냥 지들 돈. 자, 네. 자 여기서 다시 또 하나의 음모론을 제가 여러분한테 제공을 합니다. 7월 달에 얘네들이 아까 말했던 독립영화 유통지원센터라고 해서 독립영화에서 왜 7월 달에 내가 반대를 하고 그런 자체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나란 내가 만든 단체를 갖다 그 어떻게든 임의대로 차용해서 무단 도용을 해서 써야 쓰면서까지 그 세미나를 해야 됐으며 왜 저놈들이 정치적으로 저렇게 이걸 이슈화 시켜서 자꾸 그 지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접점은 딱 하나입니다. 올 가을 나는 그게 올 가을 추경 예산 확보 때문에 그런다고 봐요. 추경 예산 들어오면서 분명히 또 이 새누리당 민주당 또 지들끼리 또 쿵닥쿵닥 하겠죠. 민주당 이런 것처럼 가지고 원룸 플레이 한 거 막 딱 하고 막 그거 밀어붙일 거고. 그럼 새누리당은 뭣도 모르니까 그냥 그래 그럼 얼마 되지 않아 30억 10억 20억 되는데 뭐 가져. 그 대신에 국방부 이거 우리 줘. 오케이. 그 작업을 위한 전초전입니다. 한국 영화의 발전, 문화의 발전, 표현의 다양성 이것 먹으라고 하세요. 그놈들은 지금 그 천안함 프로젝트를 갖고 정치 쟁점하는 놈들은 한국의 영화 발전이나 문화의 다양성 따위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요. 오히려 그놈들이 한국의 문화 다양성을 말아먹고 영화 발전을 저해하는 인간들이고 그놈들 머릿속에는 어떻게든 국가 자금 빼먹어서 지들 세력 끝까지 유지하면서 자기 권력 지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말 다 나왔지만 정치인들과 빌붙어 가지고 정치적으로 해쳐먹는 놈들입니다. 그러니 한국 영화판이 이렇게 정치판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뭐 그 천안함 프로젝트 같은 영화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음모론이라는 건 전 세계적으로 다 할 수 있고 미국에도 마이클 무어 감독 같은 경우도 있는데 문제는 마이클 무어 감독은 특정 정당 지지자도 아니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진짜 자기 돈 가지고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엄밀히 정지영이라는 제작자가
감독을 시켜서 만들었던 것밖에는 안 되는, 그 사람은 또 작년에는 뭐 자기 영화가 대선에 개입해야 된다라는 발언도 서슴지 않는 사람인데 이게 어떻게 순수한 의도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느냐. 네. 자, 이것도 네. 좀 얘기를 해줘야 되겠구나. 전주영화제가 아니 그 천안함 프로젝트가 올해 전주영화제에서만 상영이 됐습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왜 그럴까요? 라는 거에서 저는 아주 또 음모론입니다. 당신들이 좋아하는. 확실히 이미 5년 전부터 전주영화제는 한독형 무리들이 해가지고 자기들의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으로 가서 하려다가 부산 독협의 사람들한테 밀려난 한독협이 전주로 가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얘네들 전국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강릉이니 뭐니 서울에서 서울 독립영화제부터 강릉에 무슨 독립영화제 정동진 영화제인가 뭔가 가지고 몇 개의 세력을 갖고 있고 미디어 센터를 자기들이 다 장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부족했는지 어쨌든 전주영화제까지 자기들 판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했죠. 그래서 디지털 대한영화제였던 전주영화제가 어느 날 갑자기 독립영화의 성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5년 전, 6년 전부터 준비가 되었던 거고 저는 그 이후로 전주영화제 가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제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작년에는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작년인가는 그 민주노총 버스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전주 시민들을 진짜 작년 장사도 못하게 할 때 이 김주광수 대표라는 인간은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트위터를 통해서 자기들 이렇게 문화인 영화인들 그 민주노총 시위에 동참하자는 그딴 식으로 메시지나 날리고 있고 전주 시장 하나도 모르는 놈들이 민주노총 놈들이 극장 앞에서 똥이나 싸고 시청 앞에서 똥이나 싸는 그런 이슈가 뭐가 좋다고 시위를 하고 하면서 어쨌든 그러면서 전주 영화제를 독립영화판으로 변질시키기 시작합니다. 맨날 시위하고 시위꾼들이 들어오게 하고 그러면서 축제해야 될 전주 영화제를 망가뜨리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거기서 그 누구야 그거죠 그거 송환 만든 감독 있잖아요. 송환. 네. 이송희일. 아니 송환 만든 감독이 있는데 임동원 감독인가? 아, 김동원 감독. 김동원 감독. 아주 그냥 그 영웅 만드느라고 첫 번째 걔네들 했던 작업이 그런 영웅 작업이었죠. 그 감독 특별전하면서 막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감독이다 뭐다. 그때부터 내가 전주 영화를 따라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매년 전주 영화 전주 사람들한테 이러다가 니네들 큰꼴 난다 제발 전주 영화제 한독협이나 독립영화 하는 놈들이 오지 못하게 막아야 된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올해 전주 영화제에서 천안함 프로젝트가 터진 겁니다. 그때 분명히 감독이 나서는 게 아니라 또 독립영화에서 특히 어떤 영화제에서는 제작자가 나서는 경우를 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정정이 또 나섭니다. 그럼 자기는 오히려 이게 좀 약해서 불만이었다고 뻥을 치죠. 그리고 한겨레나 이런 데서는 경향신문 이런 데서는 영화가 상당히 중간자적 입장에서 참 좋았다고 지들끼리 자평하고 자빠져 있습니다. 정말 그게 중간자적 입장이라면 천안함 유족들이 왜 그걸 소송을 걸었을까요? 걔네들이 생각하는 중간의 개념은 뭔지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족들이 반대하고 유족들이 상영을 거부하는 영화가 걔네들 입장에서는 참 중도적인 입장의 영화였답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들이 마음대로 만들었던 영화는 뭐가 있을까요? 정지영 감독이 대선에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다는 영화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천안함 프로젝트는 이미 어떤 하나의 시스템에 의해서 여기까지 와서 터져야 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것이 두 가지 문제에서 터집니다. 항상. 첫째, 돈하고 관련되어 있을 때, 이번에 추경.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치적으로 관련되어 있을 때 민주당 힘 좀 실어줘야죠. 추경 좀 따내야죠. 그 다음에 자기 세력 넓혀야죠. 마침 메가박스가 병신같이 딱 걸려들은 거예요. 좋지, 딜하준 거죠. 빡 가는 거죠 그냥. 왜? 지금 상태를 보세요. 천안함 프로젝트가 이렇게 사고 치고 나서 손해볼 거 걔네들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흥행 성공합니다. 흔히 말하는 자칭 자기들이 진보가 뭔지도 모르는 진보정이 할렐레 하는 놈, 여러분들이 실컷 만들어 놓은 그 영화계 문화 권리 실컷 만들어 놓은 그 홍위병 같은 자식들이 좋다고 와서 볼 거예요. 그러면서 또 걔네들 언론 플레이 계속 돼야 될 겁니다. 몇만 명 돌파했다, 몇십만 명 돌파했다 뻥 쳐대면서 또 메가박스 딱 막 하면서 메가박스를 굉장히 희생양으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서 야 진보 진영 자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들이요 이제 CJ를 버리고 메가박스로 가라 이러면서 또 막 분위기 잡겠죠.
안 보이면 또 뻔합니다. 그러면서 딱 그런 순간에 이제 독립영화라고 말하는 그 양아치들은 또 국가의 자금을 야금야금 빼먹고 있겠죠. 음모론 아까 음모론입니다. 말씀하셔가지고 예. 아, 이건 천안함 프로젝트보단 약한 음모론이지. 네. 걔네들이 국가를 상대로 음모론을 제기하는 네. 놈들이고. 제가 또 뭐 메가박스 관련돼서 한마디 하면은 메가박스가 작년에 시너스 메가박스 그러니까 국내 3, 4위 체인이었는데 두 개를 중앙일보가 인수를 하고 난 뒤에 이제 합병 절차를 거쳤었는데 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메가박스에서 너무 궁금했던 게 메가박스는 그러니까 CGV는 무비 콜라주라는 독립영화 전용관이 있고 예술영화 전용관이죠. 그리고 롯데도 아르떼라는 전용관이 있는데 메가박스는 존재하지 않아요. 예, 이거부터가 사실은 조금 이상한 거예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독립영화 전용관이라는 데서 거부당한 영화가 메가박스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독립영화관도 없는데도 개봉관 열어서 걸어줬다. 라는 거에 대해서 3위 업체가 예. 과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저도 이게 음모론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은 정확히 서로의 니즈가 충족이 됐던 거죠. 3위 업체고 자기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보 진영에 어떻게 보면은 힘에 힘입어 2위 1위로 도약하기 위해서 그래 아까 말씀하신 CGV 롯데시네마 버리고 메가박스로 가자 우리는 이런 걸 붙이기 위해서 어떤 초반에 어떤 합의가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생각보다 홍보 효과가 없으니까 그냥 적고 이거 역시도 사실은 서로 간의 마케팅에 사실 이용을 하고 있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작년부터 진행됐던 한 가지를 더 드리면은 그 퍼스트 레이디 그녀에게라는 영화를 시너스에서 3월에 배급하기로 하고 작년에 12월에 취소가 됐어요.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의 정치적 노선이 좀 달라지지 않았냐 그때 즈음에서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JTBC나 지금 시너스 메가박스 자체가 현재로서는 그 원래는 그 조중동으로 묶여서 보수 매체로 지탄받던 데 이게 점점 좌편향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요번 건도 어떻게 보면 메가박스와 뭐 정말 음모론적 관점에서 합작에 의해서 벌어진 일인데 네. 그러니까는 참 웃긴 게 하려면 좀 깔끔하게 했으면 되는데 그걸 잊지도 않은 보수단체 편을 들고 그러니까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CGV에 CJ가 연락에 까이고 있으니까 얘네들 휘청거릴 때 이때 한번 치고 올라가 보자 라고 가랭이 벌리면서 욕심을 부리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다가 3위마저도 안 되지 않을까.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이 일반 국민들이요.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의 독립영화파나 영화 권력들은 모르지만 일반 국민들은 작년 보시면 알잖아요. 26년인이 남영동 일곱판이 다 아작났지 않습니까? 아작납니다. 이제 관객들은 당신들의 그런 자꾸 주입식 이게 질려버린 거예요. 일반 대중들은. 당신들 따르는 소수의 똘마니들만 인디스페이스에 뭉쳐서 열광을 하면서 그 영화에 환장할 뿐이겠죠. 온갖 찌라시 신문 다 동원해서 극찬한다 뭐 한다고 또 이지랄 저지랄 또 부달면서 하겠죠. 음모론이라고요? 과연 천안함을 당신들이 생각하는 음모론이라 당신들이 이미 그래도 확신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가장 큰 문제는 확신이 없다라면 유엔에 청원서까지 내겠습니까? 그것을 음모론이라고 자꾸 말 돌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기들은 그렇게 믿고 있더라고 해야죠. 그리고 어차피 천안함 프로젝트 본 사람들은 그게 사실이라고 믿어요. 제가 아끼는 영화 후배가 하나가 있는데 지금 아카데미 졸업하고 나서 얘가 갑자기 급격한 이쪽으로 왼쪽으로 딱 기울면서 오늘 페이스북에다 썼더라고. 오늘 페이스북에다가 천안함 프로젝트 보고 와서 천안함은 진실이라고 했어요. 멍청한 우파들이나 아무 증거도 없는데 그냥 자기들 나라 이혼답시고 증거도 없는데 믿고 있다. 북한 소행이라고만 믿고 있는 멍청하다고 얘기하고 자기는 천안함이 국내 소행이다라고 믿고 있다. 이 증거가 확실하다라고 믿는다니까요. 그게 천안함 음모가 아니라 천안함 프로젝트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정치 문화 권력 세대들이 이것을 사실로 만들어서 내비 균열을 일으키겠다는 것밖에 안 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내 관객들은 이미 거기에 그거에 필요 없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둬도 망한다라는 거고, 이 영화는 그걸 저쪽 애들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정지영 감독은 작년에 2편이나 쫄딱 말아먹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영화가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왜 정지현 감독 계속 이딴 식의 영화를 만들어내느냐? 이미 그쪽에 돈을 받고 있어요. 그쪽 돈 아니면 지금 그 나이에 영화 찍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몇 년 전에 치고 나왔잖아요. 그 전에 거의 끝날 뻔했던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도 나이면 끝난 감독인데 몇 년 전에 갑자기 치고 나서 계속 이런 영화만 만들어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의 상황이 뭐냐면 한국 독립영화부터 한국 감독 영화 감독 협회부터 해가지고요. 그 당시에 정치권 문화 권력 세력들이 그나마 약간 보수 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몇 개 단체가 영화 단체 몇 개 한 2개 정도가 있는데 영화인 총연합회하고 한국 영화 감독 협회하고 영화 감독 협회 쪽에 회급이 안 냈던 사람들을 다 회비까지 누군가 문 씨가 다 내주고 다 진입을 했습니다. 가지고 그때 협회 감독직을 바꿔버려요. 그리고 그때부터 정지현 감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번 잘 보세요. 그 전때 다 그때쯤이에요. 그리고 그때 항상 딱딱 하는 그 일맥상통하는 그러니까 모든 흐름에 대해서 꼭 한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는데요. 그 사람이 그 민주당 최고위원이 되죠. 국회의원 한 번도 안 했던 사람이. 뭐 그런 상관없습니다. 자기들 정치를 하겠다는데 상관없어요.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건 제발 정치를 하는 정치인 나가고 문화판에 오지 말라는 거죠. 근데 또 이 사람은 최고위원 중 내려놓고 또 벌써부터 부산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이쪽에서 또 천안함 프로젝트에서 또 티켓 딱 웃으면서 사진 찍고 있습니다. 그런 개지랄을. 그러면서 자기들은 순수하대요. 정치적이지가 않대요. 그림 딱 그려집니다. 그냥 간단한 걸 가지고 왜 그렇게들 쓸데없이 분명히 뭐 팩트 필요하겠죠. 너무 순수성이 의심이 되는 게 사실 지금 같은 날에 개봉된 영화가 이제 김기덕 감독의 메비우스가 있어요. 뭐 상영관 사실 적어도 그쪽 불만은 하나도 포시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작년에 피에타 있을 때 김기덕 감독이 뭐 그렇게 이제 그 스크린 독과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을 때는 한마디도 안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이 사람들이 그때는. 그런데도 지금 와가지고는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지금 영화 이거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이 사람들 참 내부 결속은 참 잘 된다. 지금 봤을 때 보면. 그러니까 건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때가 더 컸었거든요. 피에타 그치. 왔을 때.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걸로 인해서 주장을 확실히 할 수 있었던 토대가 김기덕 감독이 꺼냈을 때는 아무 얘기 없고 지금 사실 김기덕 감독은 지금 메비우스 같은 경우는 자기가 판단하기로도 뭐 개봉관이 한 개가 두 개가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그쪽에서 코멘트도 안 하고 있고 그 뒤에서는. 네. 그런데 왜 이 천안 프로젝트는 지금 이 뭐 말로 따지면 무슨 독립영화라고 보기도 힘들고 이 뭐 무슨 예술영화도 아니고 이게 뭔지도 모르겠는 이 영화가 왜 무슨 독립영화의 어떤 박해를 혼자서 다 받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얘기하면서 모든 영화인들이 총 걸기로 해가지고 지금 예. 아니 모든 영화인도 아니라니까 그 15명이라니까 그게. 네, 뭐 아니 근데 이제 간판으로 이제 또 뭐 천만 감독 두 분도 오고 그랬으니까. 예. 아니 나 이준익 감독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 뭐 나는 이준익 감독도 이용을 당하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준익 감독님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준익 감독님이 설마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봐.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이준익 감독님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믿고 있는 사람 중인데요. 내 후배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후배가 직접 한 말에 의하면 감독님의 영화를 찍을 때, 그거는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다 이제 뭐 저쪽 이제 어떤 뭐 이제 흔히 말하는 진보 쪽의 어떤 다 편이겠죠. 영화판은 다 그러니까. 근데 자기는 아니 나는 이쪽인데라고 말을 하는 순간 그다음부터 일이 끊겠답니다. 쫓아내고. 영화판이 그래요. 지금 감독님 상업 영화판도 그러면 독립 영화판은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표현의 자유요, 문화의 다양성이요, 내부 단속부터 좀 해주세요. 감독님 앞으로 영화 찍으실 때. 네. 과연, 네, 그렇죠. 저 동감해요. 그러니까 아니 그 표현의 자유 얘기할 때 메비우스 있을 때 얘기를 했었어야지 그 사람들이. 지금 왜 갑자기 와가지고 이거 뭐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엄밀히 봐도 어떤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를 얘기를 하는 건데 창작의 표현의 자유랑은 조금 다른 얘기거든요. 사실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계속 얘기하고 보수단체 얘기하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 늘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김기덕 감독이 더 안타까운 게 이렇게 대접도 별로 못 받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나는 김기덕 감독님, 내가 아주 건방진 얘기를 하자면 나 우리나라에서 김기덕 감독이 가장 좋고요.
나는 김희석 감독 볼 때마다 그냥 나보는 것 같아요. 그 사람 좀 더 유명해졌을 뿐이고 나는 아직도 여전히 독고다이로 있을 뿐인데 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미국에다 영화 팔아먹고 그때 뭐 해가지고 그냥 미국에다 신화를 보내면서 이제 한국 나도 떠나려고 했었는데 영화판 지긋지긋해서 오기가 생기는 거죠. 이 빌어먹을 놈은 내가 조국이 여긴데 여기서 내가 인정받지 않고 해외 나가서 인정받아봤자 뭐 하겠냐. 한 판 끝까지 벌렸다. 해외에서 인정받으니까 여기서 영화를 찍어도 해외에서 알아주니까 그런 거죠. 근데 왜 김기덕 같은 사람들이 당연한 말을 하고 있고 지들도 진작에 했어야 될 말 하는데 못하냐 그걸 이슈화 안 하냐 뭐냐면 지들 식구들이 아닌 거예요. 지들 밥그릇에 딱 있는데 자기들끼리 밥 먹고 이러는 아닌 거죠. 외부에 있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놈이 들어왔다가는 자기들 밥이 줄어드니까. 뭐 조폭들과 같은 지금 본인縄張리에 넣고 싶지 않은. 네, 난 다른 건 또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에 천연함 프로젝트가 왜 또 정치적으로 이용되는가에 대해서 확실한 또 희한한 음모론을 또 하나 제공하자면 영화 평론가 협회에서도 얘기할 거네요. 이제 이런 형태에 대해서 영화 평론가는 뭐 스크린 쿼터나 큰 문제에서는 얘기하는 건 상관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평론을 하면서 이렇게 성명서까지 냈더라고요. 성명서 내면서 하는 말이 지금이 일제 시대냐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정말로 무슨 어떤 지금 음모론을 뭐 윗선까지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처음부터 가이드를 하거나 상영 가처분해서 받아들였겠죠. 멀쩡히 다 해주고 상영 등급도 지금 뭐 15세인가 12세인가 보주고 상영을 하라고 던져준 걸 개봉관에서 지금 상영이 안 되는 것들 중에서 그런 거 비일비재 하거든요. 상영관 내려간 거는 그 어떤 저예산 영화들을 싹 다 훑어보면은 지금까지 1년 동안 추려보면은 하루 만에 내리는 것들 어떻게 보면 한 번 상영 내린 것들 많아요. 굳이 그런 걸 다 따지고 들면은 사실 끝도 없는데 왜 이 영화만 가지고 지금 계속 이 얘기를 하느냐라는 거에서는 정말 네. 네. 그 부분 좀 일반 대중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만요. 대부분 한두 번 상영을 하고 한두 번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두 번 상영을 하고 바로 비디오 시장으로 넘어가는 영화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180편 정도의 장편 영화가 만들어지는데 극장에 걸리는 것은 그런 한두 번씩 끝나고 난 영화들까지 다 포함해서 한 120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설국열차나 더텔레바처럼 극장 확 잡고 있는 것들이 몇 개월 동안 딱 때려버리면 110편 중에서 진짜 말 그대로 제대로 극장에 걸리는 건 끼케야 4, 50편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하루 이틀 걸렸다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극장에 아예 못 걸리는 영화들도 많고. 자, 그렇다면 네. 메가박스에서 내가 한 20개권 걸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엄청난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메가박스는 독립영화나 뭐 이런 거 관심도 없었던 회사예요. 걔네들이 이걸 왜 잡아줬으면, 예? 그러니까 잡아주고 나서 이틀 만에 따가지고 이 이슈 딱 하면서 자기들이 이슈를 만들어냈잖아요. 자기들이 이슈를. 보수단체에서 뭐 했다고 하는데. 근데 설마 보수단체 쪽에서 막 단체로 어디다 전화했었냐 알아볼 거라 생각을 못 했겠죠. 없대니까요. 이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드는 순간 더 작살날 거니까. 근데 말을 못 하겠죠. 한번 지금 인터넷 미디어 협회 쪽에 어떤 그 반응을 이제 메가박스 쪽에서 하는 걸 봐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의 음모론은 천안함 프로젝트의 음모론보다는 더 확실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시간부로 나는 그전에 난 계속 설탕에서만 씹었잖아요. CGV도 가능한 안 가고 있었는데 나는 이제 오늘부로 메가박스하고 인연을 끊고 CGV나 롯데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아주 그냥 장난을 쳐도 그냥 웃기게 티나게 장난치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늘 아는 그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만 해도 딱 예로 들어보면 항의가 상당히 알 정도로 빗발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이 되니까 계속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언론의 보도가 특정 단체가 나올 정도로 막 오면서 가서 시위도 하고 뭐 가처분 신청해 했었는데 불구하고 아무 문제 없었지 상영이 다 됐던 영화였었고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업적인 논리로는 그 관객이 정말 들어온다고 하면은 내릴 근거가 없어요. 그거는 뭐 압력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서 기독교 단체들의 파워가 상당히 센데 또 불구하고 그때 상영을 어지없이 해서 300만 이상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진짜 이 영화에 대해서는 정말 메가박스와 이 어떤 뭐 자칭 독립영화 진영이라고 하는 것들의 이 사람들의 어떠한 모종의 뭐가 있지 않는 이상은
이런 일이 지금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해명하는 것도 말도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지금 웃긴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는 전반적으로 딱 흐름을 보면 이 영화판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분명히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대학 교수들도 움직이고 있거든요. 대학 교수들 위주로 해서 스크린 쿼터가 아니라 저기 독과점,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 성명서 내고 오면서 나는 그게 CJ를 공격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찬성을 했었죠. 당연히 독과점 문제 해결해야 되고 CJ가 분명히 과반을 넘기는 건 사실이니까. CJ를 공격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네. 누가 특정 그러니까 반사이익을 보는 집단이 근데 있다는 거죠. 아니 반사이익은 당연히 볼 거고 그러니까 난 그것까지는 그냥 그 정도 했으면 니네 먹어라 이렇게 생각해서 넘어갈 수가 있었고 그래서 나는 거기서 동의를 했었는데 이번에 그 아까 말했던 영화평론가협회에서 딱 내는 거 보고 그것도 대부분 다 교수들이니까 다 끼리끼리 연결되니까 이걸 딱 치는 거 보고 아 이건 뭔가 좀 그림이 더 크다 이건 스크린 독과점 문제를 하면서 진짜 이쪽에 자기들끼리 세력 만들고 CG를 약간 기죽게 한 다음에 얘네들이 또 다른 세계하고 붙어서 자기들만의 또 뭔가 한 건을 올리려나 보구나 라는 어떤 뉘앙스가 풍겨졌죠. 그러니까 지금의 영화평론가협회에서 나온 그 성명서는 진짜 누가 봐도 그건 어처구니가 없는 상태죠. 어처구니가 없는 상태. 네. 그래서 나는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볼 때 영화계에 있는 영화과 교수들 대부분이 또 약간의 진보성이야. 또 한쪽의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어제 뭐 차승재는 자기가 있는 뭐 대학원에서 뭐 개지를 떤다고 하니까 일단은 뭐 들은 소리는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아직 거기서 확정된 건 아니니까 어쨌든 그런 걸로 봤을 때 얘네들이 지금 분명히 영화계 문화 권력들이 지금 새로운 어떤 루트 자기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루트를 준비를 하고 있다. 왜? 더군다나 또 내년에 영준이가 부산 내려가면 부산에다가도 어쨌든 먹고 살 길은 지금 만들어 거의 놓은 것 같고 서울 쪽에서 버티고 있거나 나중에 내려간 영준이가 없어졌을 때 다시 이쪽에서 영화권을 장악할 수 있는 뭔가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근데 나는 그것이 지금의 영진이 시스템이 아니라 이제 산업적 구조 내에서의 시스템, 돈이 얼마든지 들어오고 유통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것이 제 견해예요. 네, 이게 너무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딱 계획된 것처럼 준비가 되고 있으니까 준비가 그 된 게 아니라 대선- 준비도 그냥 네, 하고 준비- 있어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뭐 6월에 그 부산 펀드 뭐 음. 그리고 또 7월엔 또 독립영화 뭐 유통지원센터 또 이제 천안함 프로젝트 관련된 건이 나오고 현재 지금 사실 지금 부산 영화제 또 보니까 지금 상영작 공개된 걸 보니까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또 영화 또 걸더라고. 이제 이게 모든 측면에 사실 저는 뭐 모르겠어요. 그때 뭐 JTBC에서 뭐 방송에서 나갈 때는 뭐 삼성을 깔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음모론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그 아까 말씀드린 메가박스도 지금 사실은 어느 정도 이게 합의 본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현재 그 CJ 그룹이 그 전까지 어떤 특정 그런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됐던 것들이 지금 현재로서 완화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본인들과 좀 거리가 멀어지니까 그렇죠. 예, 다른 손을 잡기 위해서 네.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너무 보여요. 예. 그치. 근데 그 모든 게 이제 밖으로 연결되는 거고. 왜냐면 TVN도 네. 지금 색깔이 바뀌니까 JTBC가 TVN 색깔을 가고 있거든요, 현재.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는 그 독립영화협회나 지금 한국의 영화판이 그 정치화된 것이 90년대 이후부터인데 얘네들은 80년대부터 운동권에서 이제 이미 충돌했고 그 운동권 세력들이 지금의 지금 영화계의 어떤 정치권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흔히 말하는 386 세대죠. 정치권 386과 문화권의 386 세대. 지금 문화 권력을 만들어낸 것은 어차피 80년대부터 그 뭐 NL이니 PD니 하면서 운동권 세대들한테는 문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문화인들을 키워낸 것이 지금의 이제 아주 그냥 하이 퀄리티를 찍고 있는 거죠. 그냥 최고 정점을 찍고 있는 거죠. 하이 퀄리티가 아니라 최고 정점을 찍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들의 문화 권력들이 기존에는 어떤 정치권과 붙어서 그러니까 어떤 이걸 정치화하는 이쪽에서 눈에 뻔히 보이는 짓거리를 하고 있었다라면 그 작년부터 해가지고 갑자기 정지영 나와서 정지영으로 대변되는 이런 모양새로 딱 가고 문성근으로 갔다라면 아마 내년부터는 지금의 이 조짐이 저는 그렇다고 봐요. 이 조짐이 내년부터는 어떤 이것이 자기네들이 어떤 산업적으로 다시 쑥 스며들어서 새로운 어떤 그 문화 권력을 이루려는 준비 과정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저는 삼성을 까는 이제 또 하나의 가족
네. 또 하나 있었잖아요. 그 10년 전쟁. 네. 내년에 당장 그 삼성을 죽이겠다는 영화가 두 편이 개봉 준비 중인데 이 두 편부터 해가지고 나는 예전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런 영화들이 만들어지니까 좀 내가 무슨 성견지명이 있나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운동권 예전에 80년대 운동권 세대들의 어떤 행동 패턴을 본의 아니게 알고 있다 보니 정말 그들이 어떤 철저하게 준비하고 지금의 이런 것들이 이미 10년, 20년 전부터 준비가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제어하고 뭔가를 해줘야 된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전혀. 이게 지금 우리나라 영화판이, 문화판이 전반적으로 개판이 되는 이런 아주 결정적인 상황이 됩니다. 네. 뭐 또 굳이 뭐 이거 그냥 제 사견인데. 다 까게. 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뭐다 까야 돼. 우리가 늘 늘 지적하기 비판적인 자세로 CJ 그룹을 봤을 때 그 문화적 어떤 좌파 문화의 숙주 역할을 했다라고 보이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 사람들이 또다시 옮겨 다녀서 다른 그렇지. 숙주를 찾아서 예, 대기업의 자본에 붙어가지고 그렇죠. 만들기 위해서 했었던 걸로 현재로서는 제로서 음모론 제기하면 크게 보여요. 그리고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알게 모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중요한 거는 삼성을 깐다고 해서 반삼성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절대 때. 아니지. 돈 받아내려고 삼성 까는 맞아요. 거지. 네. 그거는 그리고 뭐 중앙일보와 삼성그룹이 엄밀히 따지면은 뭐 또 홍씨 연결돼 집안과 이씨 집안이 각각 다른 회사다 보니까 뭐 서로 그거는 뭐 CJ 그 얘기 그룹은 나오니까 또 그거 있으니까 네. 지금이 이씨 집안이야 삼성이. 네. 예? 네. 지금이 이씨 집안이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니 뭐 그런 생각 들어요. 미디어 그룹이 중앙이 미디어 그룹이 되면 네. 뭐 되게 거대로 CJ 그룹처럼 네, 뭐 그러니까 뭐 제2의 CJ 그룹을 꿈꾸면서 예. 홍신혜가 좀 뭐 이제 좀 또 해? 그런 모양새가 네네. 아니 이게 참 그냥 조용히 뭐 넘어가고 싶어도 이게 계속 이렇게 막 엮여서 나오니까 예. 그쪽이 그러니까 이런 게 음모론이죠. 이런 게 음모론인데 제발 내 후배가 이 방송을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후배가 약간의 천재성이 있다. 자기만의 색깔이 있고 굉장히 순수한 친구였는데 이렇게 정치적인 일방향성을 띠는 마인드로 돌변하고 나서 이 친구가 순수성을 잃어버려가지고 자기의 작품관을 잃어버릴까봐 좀 그게 안타깝고 또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소름끼치죠. 천연함 프로젝트를 보고 나서 이건 100% 사실이다 라는 그런 것들이 영화만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것이 참 슬펐던 것이고요. 또 그걸 이렇게 정치적으로 막 이용하고 있는데 흔히 이제 지금 이것은 정치적인 논쟁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좀 쉽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진보, 보수, 그다음에 뭐 진보 보수를 따지면 앞서 좌파 우파가 나는 맞다라고 보는 거니까 그리고 기업과 이런 거 다 까서 얘기를 하자면 아예 넓게 얘기하자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좌파는 문화를 이용만 하고 우파는 문화를 사용만 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연극인이 저희들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이용하는 건 좋다. 이용하는 건 좋은데 거의 이용한 만큼 먹고 살게는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때 노무현 정권 때 뭐 문화판에다 뭐 수천억 꼬라봤자 실제로 현장 영화인들한테 돈이 간 거 한 푼도 없고요. 우파 쪽에서는 아예 문화 쪽에 관심도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한 푼도 안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같은 현장 영화인들한테는 좌우 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받은 거 하나도 없고요. 근데 분위기를 그렇게 만드는 거죠. 왜? 술 한잔 사주고 거기서 딱 술 사주면서 뭐 하면서 내가 너 나한테 잘 보면 키워줄게 뭐 이러면 술 사주면서 너 좌파해 뭐해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또 그런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다 보니 그렇게 돼가는 거고. 뭐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특정 줄을 잡아야지 이쪽에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게 이제 계속 되었던 것 같아요. 영화 단체장이라는 사람들이 10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고 독립영화협회든 뭐 영화인이든 네 이번에 뭐 제작가협회는 한번 바뀌었던데 예, 이게 사실 좀 정상적인 구조는 아니거든요 이게. 그렇지. 그러니까 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동료 정관상이 2년 이상 못하게 돼 있거든요. 저도 지금 내가 만든 단체 한 달 빼고 다른 단체도 임기가 다 돼서 재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뭐 이제 다른 분한테 넘겨주고 내 이름을 빼는 상태니까
그런데도 한독협이나 이런 놈들 보면은 한 놈이 계속 하고 있어요. 독재지 뭐. 아니 지들이 독재를 하면서 왜 남한테 지랄거리고 지들이 임창재 씨는 그거 독립영화를 만들었는지 원래 하얀방이라고 상업영화 찍던 그러니까 사람인데. 원래는 독립영화를 했었죠. 네. 임창재 감독도 독립영화다가 상업영화 갔으면 네. 죽든가 살든가 거기서 끝내야지. 뭐 독립영화 기어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또 애들 독립영화 와서 젊은 놈들이 돈 없는 애들 와서 자기들 뭔가 자기 색깔로 뭔가 만들어보겠다 이러는데 후원해주지 못한 망정. 한독협 이름으로서 협회장이면서 예전에 내가 이렇게 독립영화 심사할 때 있잖아요. 독립영화 제작지원에서 신청을 한다니까요. 나 한 달에 회장할 때 이사장으로 있을 때요. 그런 것 때문에 난 시나리오도 안 썼고 딱 가서도 나하고 관련된 사람들의 시나리오는 내가 거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협회 대표라는 놈이 애들한테 줘야 될 거기다가 자기들 시나리오 꽂아놓고 상업영화까지 찍었던 인간이 그런 놈들입니다. 그런 놈들이 뭘 바라겠어요. 그런 놈들이 말로는 표현도 다 필요 없어요. 걔네들이 원하는 건 그냥 돈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스템에 돌아가는 것도 결국은 돈이에요. 근데 그 돈을 어디서 주지를 않으니까 정부 돈만 계속 갉아먹고 있는 거고 나는 우리나라 문광부나 영준위에서 그 돈만 차단시켜버리면 나는 우리나라 영화판 제대로 돌아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난 영준위를 없애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왜 안 되느냐? 나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좌는 자기들 할 거 다 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 자기들이 옳다라는 방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20년을 준비해서 30년을 준비해서 지금의 자기들이 어떤 나와바리를 구축한 거죠. 99%라는 나와바리를. 자 그렇다면 한국의 발전, 애국심 이거 뭐 다 포함시킵시다.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그 다음에 21세기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문화산업이든 문화가 굉장히 발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문화 쪽에 아무 관심도 없었던 우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99대 1을 만들어버렸던 우파는 과연 무슨 책임이 있는가 딱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책임이 없죠.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문제는 지금부터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돈은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우파도. 투자를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자기들은 굉장히 똑똑하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봤을 땐 똑똑한 것 같지가 않아요. 돈은 투자를 하는데 돈의 가치만큼의 뭐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먹을 게 다 조합하면 있으니까 다 그쪽으로 가요. 자본이라든가 젊게 능력 있는 친구들이라든가 창작자라든가 이런 사람 다 그쪽으로 가죠. 왜? 그쪽에 가야 먹을 거리가 있고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 그래서 생계형 좌파가 되는 거고. 근데 우파라고 왔을 때는 한 번 쓰고 버리고 그러니까 안 와요. 그러니까 남아에서 막 하는 애도 있어. 이쪽에서 돈을 풀어야 되니까 돈을 주는 사람이 있고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일반 대중성도 없고 흥행도 안 되고. 그게 왜 그러냐면 그 1% 중에서 1%를 다시 100으로 나눌 때 거기서 한 90%가 또 사기꾼인 겁니다. 좌파에서도 안 받아주고 좌파에서 사기치다 쫓겨난 놈들이 우파에서 문화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저 윗선에서 뭐 어르신들하고 딱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사바사바해서 뭐 박정희 뭐 하면 잘 만들면 막 이렇게 되고 유경수에서 잘 만들면 이렇게 해주고 막 하고 그러니까 아 그래?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야 되겠네? 얼마나 필요해? 돈 딱 줘요. 그러면서 사기꾼들은 그래서 대충 만들고 딱 돈 튀고 갖고 튀는 거죠. 일예로 지금 추억의 뭐죠? 추억의 흰 목련. 추억의 흰 목련이라고 해서 벌써 이게 지금 유경수 여사를 다루는 뮤지컬이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참 말 어디 이거 도대체 애매한데 이게 완전 개쓰레기 그 사기꾼의 전형입니다. 이게 똑같은 대본을 갖다가 벌써 3번째 바꾸면서 계속적으로 이쪽에 어르신들을 나이 드신 분들 뭣도 모르는 사람들 이용해서 등쳐먹고 그 사람들 딱 불러가지고 이용해 먹으면서 돈 뜯어내가지고 먹고 튀고 온 놈이에요. 사람은 똑같은데 회사 이름과 제목이 계속 바뀌고 그렇지. 있죠. 네. 그래서 대가리는 똑같아요. 사람 이름 바꾸고 제목 바꾸고 하면서 계속 돌려대고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서도 사기꾼 이제 티가 나니까 자기 본명도 숨겨가지고 지금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관리하면서 뭐겠어요. 정말 과연 그 사람이 우파 진영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 아니면 정말로 뭐 그 유경수 여사나 이런 분들 존경해서 그걸 만드냐? 아니라는 거죠. 현 정권을 이용해서 이참에 한번 해먹다 이런 놈들인데 우파 진영에서 해야 될 기본적인 건 뭐냐면 첫 번째로 그런 놈들을 쳐내야죠. 그런 사기꾼들 싹 없애내고 여러분들이 지금 문화에 대해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면 돈을 푸시면 거기에 일거리가 있으면 젊은 사람들 몰려옵니다.
최소한 저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최소한 사기꾼들은 제가 걸러드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애들 데리고 만드세요. 그때부터 하나씩 하나씩 시작하세요. 지금 자기들 뭣도 모르니까 다 이렇게 위에 막 사바사하고 막 그러니까 아 그래 좋겠네 돈. 딱 그 돈 날라가는 순간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아십니까? 일단 그래가지고 그 작전을 짠 사기꾼 놈은 그 돈을 받아요. 받아가지고 그 중에 10분의 1만 애들한테 풉니다. 인건비 뭐 스텝비 전혀 안 줘요. 딱 하고 나서 자 액션 칩니다. 언론 보도 딱 몇 번 해주고 어르신들 딱 모셔오고 높으신 분들 딱 가서 자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딱 보여줘요. 그럼 자기들이 그게 뭐 좋은지 안 좋은지 몰라 옛날 감상에 빠져서 아 눈물 한번 빵 흘리고 가요. 수고했다고. 그럼 그 다음날 막을 내려버리고 돈 갖고 튑니다. 자 그렇다면 젊은 사람들이 배우든 가수든 누구든 와서 거기서 그렇게 해도 돈 한 푼 못 받고 해주고 다시 그게 팽당하고 나면 아까 내가 그 배우가 했다고 했잖아요. 말했다고 했잖아요. 이용하는 건 좋은데 제발 먹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바로 그런 말이 나오면서 우파 쪽으로는 안 오게 되는 거죠. 우파가 기본적으로 정치라든가 경제 쪽에 더 어떤 발전이 있다 없다 그것은 알아서 하시라고요. 21세기로 가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문화산업이 주도를 하게 될 수밖에 없고 지금 창조에 대해서도 문화산업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이제는 우파적인 경제적 마인드, 문화적 마인드가 플러스가 돼야 되죠.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어도 맨날 이짓거리만 하고 있다가는 언제 발전시키고 언제 하겠습니까? 문제는 그러려면 지금 문화판이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과연 그 다음에 뭘 받아겠냐는 거예요. 이 문화판이 이렇게 개판된 데에서 나는 우파의 책임이라고 말을 하지 않지만 이제부터는 책임이 됩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파 쪽에서 나서줘야 돼요. 문화인들, 일반인들 만들어진 거 보게 되고요. 문화인들 돈이 있는 쪽에 가게 됩니다. 자, 노무현 대통령 이번에 변호인이라는 송강호 시대가 있는 변호인 노무현 대통령 영화 만들어져요. 아, 송강호 제발 재밌게 되고 분명히 흥행 성공할 겁니다. 거기에 스테빈이 배우니 400~500명씩 붙어요. 그 사람들 영화 딱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노무현 빠들이 됩니다. 간단한 거예요. 왜 그걸 접목시키지 않느냐가 지금 우파의 가장 큰 한계고요. 가르치십시오. 배우십시오. 그리고 좌파라고 말하는 그 문화 권력들한테 말합니다. 어차피 소멸될 그런 쓸데없는 정치 논쟁은 이제 접으십시오. 그리고 문화를 제발 그냥 문화로 좀 놔두십시오. 당신들이 정말 순수하게 그 어떤 영화의 다양성을 논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논한다면 지금 옆에 붕다리를 쓰고 여기다 앉아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니까요. 왜 자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붕다리를 쓰고 합니까? 봉다리를 벗는 순간 영화판 이렇게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 판에 표현의 자유를 말한다는 것은 그건 아니죠. 지금의 좌파는 어쨌든 어느 정권에서든 자기들이 원하는 영화를 만들어내서 극장에 걸었습니다. MB 때도 그렇고 이번에 박근혜 정부 때도 그렇고 작년 대선 때는 아까 말했잖아요. 아예 대선에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다. 작년 11월 달에 제가 그 유경수에서 관련된 어떤 연극을 하고 싶다는 어떤 연출가한테 돈을 여기저기서 해가지고 2천만 원짜리 갈라쇼를 하나 만들어주는데 그것마저도 못하게 언론 플레이하고 맨날 압박 넣고 한 놈들이 바로 당신들입니다. 파행 만들어내고 갈라쇼도 못하게. 지들은 인터뷰에서 이게 대선에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다라고 스스로 대놓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는 이게 법적으로 선관위에서 확실하게 해가지고 이건 선거운동이 아니다라는 조건 하에서 서류까지 다 만들어 놓고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걔네들의 언론 플레이라든가 뭐 이런 한겨레 오마이 이런 놈들의 언론 플레이 때문에 파행을 겪었습니다. 과연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일까요? 제가 올 초에 대한민국 공식 범죄자가 됐습니다. 빨간줄이 그어졌는데요. 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로. 근데 그때 이쪽에서 두 가지를 문제했어요. 저한테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저한테 고소를 한 측에서는 두 가지 했는데 하나는 모욕죄, 하나가 허위사실이었습니다.
그 중에 모욕죄 부분을 얘기할 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저희 쪽에 반론 거죠. 아니 너희도 패러디하고 우리도 패러디 한 건데 영화 포스터 가지고 왜 그것 가지고 그러냐 했을 때 그쪽에서 하는 말이 그건 정도의 차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정도의 차이. 그런데 그 모욕죄를 없애자는 그 민주당이 그 모욕죄를 없애야 된다고 했던 그들의 주장이 뭐냐면 모욕죄는 지극히 주관적인 문제다. 느끼는 사람이 모욕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하는 사람이 모욕적인 생각을 가지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욕죄는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모욕죄 자체를 없애야 된다고 했어요. 자기들이 마음껏 패러디를 하기 위해서 마음껏 그걸 씻기 위해서 그랬는데 내가 그러니까는 나한테는 뭐냐면 정도의 차이는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대가리를 가진 놈들이 지금 영화판의 문학의 정치 권력들이고 그런 놈들이 지금 천안함 프로젝트에 가서 문제 제시를 하는 놈들입니다. 지들이 하는 거면 맨날 자기들 뜻대로 안 되면 무조건 탄압받는 거고 응? 만약에 자기들 영화가 대박 나야 되는데 몇만 원이 들어야 되는데 몇천 명에서 끝나버리면 이건 탄압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른 얘기를 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 봉다에 쓰는 이런 사람 같으면 영화판에서 한마디만 해도 죽여버리고 제가 정지현 감독 그 천안함 프로젝트 마지막으로 제가 그쪽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로 순수하게 관객들을 더 보여주고 싶으면 내일이라도 당장 오늘이라도 당장 그냥 유튜브에 올리세요. 그냥 다 내리고 그냥 다 보라고 공짜로. 지금 사실 극장에서 자기들 하는 독립 영화인데다가 정말 뭐 많은 관객들을 만나게 해주면 왜 극장에서 만나야 됩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도 뽑아야 되고 나름대로 장사 될 것 같기도 하고 게다가 또 이제 지금 어떤 투쟁의 장소 사실 뭐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제 거 뭐 못 걸는다고 하면은 그냥 공짜로 풀겠어요. 근데 지금 봤을 때는 또 그럴 생각도 없거든요, 이분들이. 이거는 협박 수단으로 밖에는 지금 이게 안 되고 그리고 저는 뭐 관리에 대한 부분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도 중요한 게 만약에 뭐 그런 뮤지컬 이렇게 해서 뭐 유경수 여사 사실 좀 문제가 많은 제작자였어요. 뭐 만약에 배우들 페이가 밀리고 그렇게 된다면 욕을 어떻게 먹느냐. 유경수 여사도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 공연을 진행했던 배우들이 돈 못 받으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시고 돈을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돈만 준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이 정말 정상적으로 만드는 사람들인가, 돈이 정말 집행이 되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하고 파악을 한 다음에 지원을 해주시고, 영진이 뭐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렸어 문광부도 지금 뭐 지금 단체장도 그렇고 일단 거기서 끝내지 말고 그냥 자기들이 허가를 내준 단체고 뭐고 간에 확실한 관리 감독을 해서 돈이 내려가면 돈이 진짜로 제대로 쓰여지는 거. 아까 다양성 영화 펀드 그렇고 지금 이거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저는 봤을 때 이 돈을 내려준 사람, 정부든 어디서 무슨 컨텐츠 투자하는 이 사람한테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진짜 하는 거면 정상적으로 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영화인들이 됐든 문화인들이 돼서 새로 조직을 해서 내가 이때 뭐 활동을 해보겠다라고 얘기한다고 하면은 확실하게 해서 저는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전에 허가를 받은 그 단체들 중에도 문제가 있는 데가 있으면 과감하게 없애버리고, 예, 지금 말이 됩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10년 동안 한 사람이 지금 대표를 하고 있는 게, 이거 문광부가 사실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봤을 때. 지금 이것들이 지금 자기들한테 다 돌아오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돈 정석기 내가 얘기한 대로 영화진흥위원회 문광부 간에 돈 내렸으면 정확히 어떻게 쓰여지는지 확인 다 하고, 단체고 뭐고 지원받았으면 그것도 확인하고 관리 감독이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 진입 장벽을 막지 말고요. 아니, 안 한다니까. 뭐냐면 이런 것도 있으니까는 나도 예전에 영준이 지원자가 억 단위가 넘어가는 작품이었어요. 뭐라고 어떻게 지금 여기서 공개하기는 그 감독의 순수성이 있기 때문에 말은 못하겠지만, 그 감독이 하여튼간 그 기간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작품을 완성해서 반납해야 되니까 가지고 그때 내가 참여를 하게 됐는데 급하게 만들어야 돼서 완성본도 안 했어요. 대충 해가지고 모양새만 엔딩 크레딧 만들고 대충 해서 딱 아니 그때 비디오 테이프로 DVD 가지고 몇 장 해서 딱 완납했어요. 얘네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썼는지 이게 아니라 그냥 딱 완납하니까 서로 사람을 딱 정리했으니까 완납 딱 저장하고 끝나요. 아니 국가 자금은 억 단위가 넘어가는 돈을 이 영화가 제대로 완성이 됐으면 작품성이 있으면 뭘 했으면 확인을 하지 않고 그냥 공무원들이니까 완성본 왔네? 그냥 끝난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자료로만 딱 놔둬요. 나는 그 감사원이 있으면 그 한번 가가지고 그 영화를 한번 쫙 들어가지고 도대체 영화처럼 제대로 만든 영화가 1년에 몇 편 정도 나오는지 한번 싹 검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장담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지원받은 영화들의 반 이상은 다 그냥 사무실 임대비용으로 다 나갈 겁니다. 안 만들린 영화들도 있어요. 안 만들어진 영화도 있고 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서류로 가라르마 해서 대충 짜깁기 한 영화도 있을 거예요. 몇 년 전에 만들어 왔던 거 이번에 만든 것 좀 꾸며서 영진이 검사 절대 안 합니다. 왜? 지들끼리인데 뭐 지들끼리 밖으로 지들끼리 나눠먹는데 다 알고 하는 건데 밤에 딱 만나 술 한잔 먹으면서 에 우리 앞으로 좀만 더 줘. 이러면서 계속 할 건데 그러니까 내가 그걸 반대하면서 들어갔더니 얼마나 이 새끼를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저를. 참 답답합니다. 네. 요걸 뭐 결론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이 모든 문제, 천안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제는 문화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이 공무원들의 예. 지금 뭐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새로 단체를 안 내주고 그 전에 있는 단체도 관리 감독이 안 되고 귀찮으니까 안 내주는 게 아니라 스크린 쿼터 그 사수 뭐 스크린 쿼터 문화연대. 문화연대인가 뭐 이런 데는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바로바로. 네. 아니까 지네들이 만들다 다 해야죠. 지금의 그 문광부 보면은 그 영상 컨텐츠과 있거든요. 영화 관련한 과가 영상 컨텐츠과인데. 아니 그는 스크린 쿼터가 지금 유명무실하고 말 꺼낸 사람 없는데 그 단체 아니 지금 왜 그런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문광부에서 내줬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문광부에서 차라리 나는 그게 서울시나든가 임의단체인 줄 알았어요. 근데 문광부에서 정식 허가 난 단체입니다. 스크린 쿼터 뭐 보호. 그렇죠. 국가에서는 FTA를 추진하는데 네. 스크린 국가 자금 받는 스크린 쿼터 문화연대에서는 그럼 그게 뭐예요? 문광부에서 돈 타갖고 시위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참 재밌는 거지. 노무현 때 FTA 해야 되니 FTA를 노무현이 만들어 놓고 해야 되니까 달랜다고 2천억을 주고 얘네들은 또 문광부에서 딱 하면서 모양 잡아서 끌고 또 반대 시위해서 그걸 빌면서 2천억 딱 준 거죠. 그림 그려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돈을 처발라 준 거죠. 자 그렇다면 노무현 때 영화 발전 기금을 2천억을 줬다라고 했는데 기사에도 나왔고 2천억이 어디로 갔냐라는 거예요. 받은 놈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한테 갔겠죠. 그리고 그 돈이 지금 쟤네들 지금 처지를 하고 있는 데서 쓰이고 있겠죠. 누군가 돈 관리 착실히 하면서. 그럼 그 문광부는 알고 있겠죠. 자, 문광부 영상 컨텐츠과 영진이 지금의 영화 권력들 얘기 끝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의 천안 프로젝트가 딱 나오는 거죠. 난 답답한 게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상태에서는 천안함은 그냥 아예 신경도 안 써버리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지들끼리 떠들고 말고 반응을 안 해버리면 훅 죽으니까. 작년 대선 때 이제 아예 남영동 1985나 20년 아예 거론도 안 해버리니까 훅 꺼졌던 거죠. 관객들이 이제 그런 영화 안 보거든요. 그리고 지들도 알아요. 알기 때문에 이런 사고를 치는 거지. 그런데 이제는 이런 놈들을 이렇게 계속 놔둘 수가 없으니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상대편 당신들도 링에 좀 올라오십시오 할랬더니 없다라는 거죠.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싸우겠다는 두 명 중에 한 놈은 봉다리 쓰고 있어야 되니.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떤 싸움을 가야 되느냐, 과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방법은 말 그대로 이제 우파라는 곳에서 문화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좌파가 문화 예술적 관점에서 지금 모든 것들의 어떤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면 이제 얘네들도 문화 산업적 개념으로 변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들이 원래 모양새가 이거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독립영화를 했던 놈들인데 독립영화라는 단어 자꾸 끝까지 가는 거죠. 독립영화 아님에도. 자 그렇다면 우파에서는 문화 산업적 개념으로서 새로운 마인드를 미리 던져주면 됩니다. 얘네들 못 건들게. 그럼 니네들 예술해. 우리는 문화 산업 할게. 그 젊은 놈들한테 니네들 예술을 해, 산업으로 올래.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죠. 몰라요. 문화 산업이 뭔지. 경제하고 뭐 와가지고 막 경제인들 뭐 한다. 문화 산업조차도 모릅니다. CJ 문화, 우리가 아는 건 문화니까요. 내가 봤을 때 CJ 문화 산업 모릅니다. 문화 산업에 대한 아주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뭔가 그림을 만들어내고 이 사람들이 뭔가 그림을 만들어낸 것에서 쭉쭉쭉 하면서 새로운 젊은 층들을 끌어오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파라는 곳에서의 어떤 문화적인 행동은 뭐냐면 사기꾼들한테 등이나 따이고 칼이나 맞고 있고 쓸데없이 돈이나 쓰고 있는, 아무런 비교 가치가 안 되는. 좌파 애들은 1억 가지고 10억의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냈는데 이번 천안함 프로젝트 보면 이게 얼마였죠? 제작비가 1억도 안 됐잖아요.
이거 가지고 지금 수백억의 어떤 효과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우파 진영에서는 1억을 쏟아봤자 100만 원어치 가치밖에 안 되는 거죠. 과연 나는 우파가 경제의 관점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나? 산업에 대해서 관점을 알고 있나? 라고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뭔가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수구 꼴통이라는 것이 진보 좌파 쪽에 있는 거지, 그리고 지금 영화 문화 권력에 있는 거지, 이쪽은 수구 좌파가 될 수가 없어요. 문화 쪽으로는. 왜? 아는 게 없어요. 해놓은 것도 없고 세력도 없고. 자, 이 바닥에서 뭔가 시작하려면 첫째는 새로운 개념, 문화산업적 개념으로서 가야 된다는 거. 제발 부탁인데 뭐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긴 뭐하지만 저는 내가 돈 벌 생각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영상을 만들게 하고 싶다, 뭐 하고 싶다 하는데 언제든지 연락을 달라, 가서 영상 교육 시켜주고 편집 교육도 시켜주고 다 해주겠다, 무료로 다 해주겠다 하는데도 자기들이 꾹짝꾹짝해요. 쟤네들 30년 동안 이뤄온 걸 이제 시작하는 단계면 게임 안 됩니다. 그래도 최소한 나 같은 놈이 가서 알려주고 뭘 해야 한 30년 걸리고, 쟤네들 30년 걸렸으니까 30년 걸리고 한 15년, 5년, 10년 내로 압축이 되는 건데 알아서 하겠다는데요. 뭐. 커넥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쪽은 철저하게 커넥션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쪽이 커넥션이 없으면 이것도 하나의 장점이 되죠. 산발적인 어떤 공격성이 이루어지니까. 하지만 그럼 뭐합니까? 공격을 안 하고 생각이 없는데. 이제는 자동차 시장보다 하나의 영화 한 편이, 음악 한 곡이, 게임 하나가 자동차 시장을 능가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정치적인 시선 다 떠나고 경제적으로나 한국 문화의, 진보 진영에서는, 좌파에서는 한국 문화의 진짜 공정한, 대등한, 이렇게 돌아가면서 서로 간에 다른 이야기들이 충돌하고 뭐하고 하면서, 그래야 새로운 것들이 자꾸 발전하니까 거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주십시오. 우파의 영화라고 해서 죽여버리려고 하지 말고, 이 정도 상황이면 이제 우파의 영화도 한 번씩 보자, 어떻게 말을 하는가 비판하면 되잖아요. 혹시 압니까? 우리나라에서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영화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감독도 어딘가 있을 겁니다. 문제는 그런 놈도 씨를 말려버리잖아요. 그럼 진보 좌파라는 사람들은 문화의 다양성을 위해서 우리가 인정을 하자. 근데 우리가 뺏기기 싫으니까 한 7대3 정도만 가자. 라는 여유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파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쨌든 치고받고 뭔가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막 하기 위해서 좀 7대3까지는 물릴 것 같고, 우리 한 몇 년 내에 한 8대2까지는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어떤 계산들이 서 있어야 되죠. 그게 안 된 이상은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 그리고 여기서 또 어떤 시청자분께서 한국 영화를 사랑하는 의원 모임의 회장이 문성근이네요. 천안함 프로젝트 국화 시사회를 한답니다. 9월 16일 오후 6시 국회의원 대회실에서 하는데 미쳐버리겠습니다. 이 한국 영화를 사랑하는 국회의원 모임이요, 그때 독립영화관, 시민독립영화관이 인디스페이스가 개관할 때 첫 행사에 참여했던 그 멤버들입니다. 내가 여기에 통진당하고 민주당 두 당만 들어가요. 그 당시에 통진당이 다 합쳐 있었으니까. 지금 뭐 진보당이 뭐 다 나눠져 있겠죠 이제. 어쨌든 철저하게 정치적이라는 것을 티내는 집단이고, 이 사람들만 어떻게 다 쓸어버리면 우리나라 영화판이 정치판이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한번 궁금하시면 영화를 보시든 뭐든, 영화도 돈 내고 볼 필요 없지 않습니까? 공짜로 보시고 국회의원 거기에 딱 가서 도대체 거기에 면면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놈들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확히 기억을 하십시오. 한국 영화를 사랑하는 의원은, 웃기는 소리하면 한국 영화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의원들의 모임이고요. 그 면면들을 정확히 보십시오. 그 새끼들이 바로 한국 영화판을 갖다가 한국 영화판, 한국 문화판을 정치적으로 변질시키는 아주 악질적인 의원들이고, 제발 다음 선거 때서 반드시 떨어뜨려야 되는 의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저는 이분들을 한번 모셔가지고 퀴즈 같은 거 내가지고 도대체 얼마나 한국 영화를 사랑해서 잘 알고 있는지 파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분들 오겠어? 안 오지. 따로 질문지를 한번 안 와요. 인터뷰를 하러 한번 갈까요? 네. 어쨌든 말이 길어졌는데요.
워낙에 좀 더 심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좀 마음을 좀 다독거리면서 좀 약하게 갔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의 아주 크나큰 문제는 바로 그냥 어떻게 보면 문광부겠죠. 그다음에 이제 문광부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컨트롤하지 못하는 아주 무능력한 위원장에 이제 있는 영진이고 그 영화계 그 문화 권력에서 완전히 장악당해서 허수아비 놀고 있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나태하게 하고 있는 영지 직원놈들이고 이런 판국에 영지 직원놈이 나한테 문자를 보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나름대로 영화계에서 욕을 안 먹으려고 하니까 내가 평생에 욕을 다 먹었고 욕을 안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 꼴이 난 거고 욕을 안 먹으려고 하니까 그동안 몰린 욕을 내가 지금 다 하는 거고요. 욕을 먹을 땐 먹어야죠. 자신들이 옳다고 제발 공무원들이라고 해서 제발 생각 좀 하고 삽시다. 두뇌 계산기입니까? 하라는 것만 시키고 안 하면 안 하고 사람이 자기 생각이 있어야 사람이지 그게 시키는 것만 하고 나몰라라고 어떻게든 농땡이만 깔 생각하고 있고 그건 사람이 아니지 그건. 자 그러니까 저는 현 정부한테 말한다고 하면 또 건방지고 뭐 그럴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말도 안 되는 문화융성위원회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제발 문화판 정상으로 만드는 진짜 알짜배기 일 좀 해주십시오. 하나만 해도 좋으니까. 제발 이런 천안함 프로젝트 같은 음모론 들고 저렇게 살찌는 깜짝거리는 애들 좀 꼴 좀 안 보게 해주시고 지금 이게 좀 알게 모르게 진행되는 분명히 지금 문화판 한국 영화판의 어떤 새로운 어떤 변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꼼수를 쓰고 있는 그런 모든 부분들을 앞으로 저희 시네마 까먹는 소리도 정보를 계속 찾아내겠지만 다시는 영화판에 정치 양아치들과 기회주의자들과 이런 놈들이 설치지 않는 또 그런 놈들이 성공하지 않는 그리고 그런 놈들이 만든 영화를 우리 관객들이 보면서 눈 버리지 않는 그리고 관객이 원하는 영화가 언제 어디서든 보여져서 얼마든지 다양한 영화를 관객들이 마음 놓고 자기가 선택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길 바라겠고 그리고 최소한 봉다리가 빨리 자기 얼굴을 드러내놓고 여러분들한테 좀 잘생긴 얼굴로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잘생겼습니다. 실물로 그런 날이 좀 빨리 와주길 못 보겠네요. 예. 잘생겼다니까. 네, 예. 막 감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정리가 안 됐습니다. 어쨌든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것도 있으면 홈페이지 이런TV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제가 충분히 답을 드릴 거고요. 그 자유 게시판에 이제 질문들이 많아지면 혹시나 다음 주에 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 추석이죠. 또 뭐 하실 말씀 더 있어요? 아니요, 아까 저기 지금 넘어가긴 했는데 예. 저기 여모 씨가 여항구 맞냐고 물어봤는데 여모 씨가 뭐예요? 여모 씨가 여항구 맞냐고 물어봤는데 이거 대답을 해야 되나? 넘어갔네요. 뭐 죽고 싶으면 해요. 네. 지금 말했잖아. 네. 그 여모 씨가 여항구 씨 맞냐라고 물어봤는데 저희들은 답 안 했습니다. 네. 우린 답 안 했습니다. 네. 어쨌든 다음 주 추석입니다. 추석 연휴 오늘 얘기는 이번 주까지만 해서 막 실컷 영화계를 욕하시고요. 다음 주 추석 때는 또 고향 내려가시는 분들, 가족들 만나시는 분들 행복하게 추석 연휴 보내시고 저희 시네마 까먹는 소리는 다다음 주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맞다. 다음 주 추석 기간 연휴 중에는요. 특집 방송으로 해서 제가 프로듀싱한 영화 도살자의 깨끗한 판, 저번 주에는 지저분한 판이 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이런저런 극장에서는 볼 수 없고 일반 채널에서도 볼 수 없는 영화들을 선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편 안 되지만 한 대다섯 편 정도 되나 단편 영화도 있고요. 그래서 추석 때 고향 안 가시고 볼 영화 없다 싶으신 분들은 아마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볼 수 없는 영화들이니까는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재밌게 영화 감상 저희 이런 TV를 통해서 감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2주 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